셰익스피어의 햄릿 한 번에 몰아보기 영상입니다. On the bleak, wind-swept battlements of Elsinore Castle, a spectral mystery began to unfold. 음산한 그리고 바람에 휩쓸린 엘시노어 성의 성벽 위에서 유령 같은 미스테리가 전개되기 시작했어요. 아주 기묘한 사건이 막 시작되고 있었다는 겁니다. It was midnight, and a bitter cold bit into the skin of the shivering sentinels. 때는 자정이었어요. 그리고 매서운 추위가 파고들었어요. 어디로? 떨고 있는 보초들의 살갗 속으로. 추위가 살갗 속으로 파고들었다. 우리말에도 살을 내리는 추위라는 표현이 있죠. 살을 내리는 추위에 보초들이 몸을 덜덜 떨고 있었다는 겁니다. 자, 이제 원어민의 낭독과 함께 뜻을 정리하겠습니다. On the bleak, wind-swept battlements of Elsinore Castle, a spectral mystery began to unfold. It was midnight, and a bitter cold bit into the skin of the shivering sentinels. 넘어가겠습니다. For 2 consecutive nights, a silent, majestic figure had marched past them. 두 번의 연속된 밤 동안에, 즉 이틀 밤을 연속해서 어떤 조용하고 위험 있는 형체가 them, 앞에 나온 sentinels, 보초들을 지나쳐서 행진했어요. 시제는 had marched, 과거의 시점에서 이야기하는 현재 완료입니다. 지금은 과거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지만 그 당시 상황에서는 이때가 현재라는 거죠. 자, 현재 완료에는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과거의 상황이나 사건에서 시작된 현재까지의 지속성을 강조하는 겁니다. 조용하고 위험 있는 형체가 보초들을 지나쳐서 행진한 것이 한 번 일어난 일이 아니고 이틀 동안, 즉 이틀 전서부터 오늘까지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었다는 거예요. A spirit, clad in the very steel armor the late King Hamlet wore during his great battles against Norway. A spirit, 영혼이란 말은 앞에 나온 형체를 다시 한번 설명하는 건데요. 이 spirit 다음에는 관계대명사와 비동사가 생략이 돼 있고 그 관계대명사가 spirit를 가리키면서 문장 끝까지 이어지는 구조입니다. 그 위험 있는 형체는 하나의 영혼이었는데 그 영혼은 입은 상태였어요. 뭐를? 바로 그 강철 갑옷을. 그런데 그 갑옷은 that 이하와 같은 갑옷이었어요. 자, 이 부분은 생략된 which로 이어지는 절 속에 생략된 that로 이어지는 절이 또 들어가 있는 이중구조예요. 그러면 그 갑옷은 어떤 갑옷이냐? 레이트는 죽은 사람을 가리키는 고아무개라는 뜻이에요. 그 갑옷은 죽은 햄릿 왕이 입었던 갑옷인데 노르웨이에 맞선 그의 위대한 전투를 하는 동안에 입었던 갑옷입니다. 죽은 햄릿 왕은 노르웨이와의 전투에서 크게 이겼었나 봐요. 그래서 그 전투는 그의 위대한 업적으로 기록되어 있고 당시에 입었던 갑옷까지도 사람들이 기억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영혼, 즉 귀신이 나타나는데 그 유명한 햄릿 왕의 강철 갑옷을 입고 있었다는 겁니다. 자, 이제 원어민의 낭독과 함께 뜻을 정리하겠습니다. For 2 consecutive nights, a silent, majestic figure had marched past them. A spirit, clad in the very steel armor the late King Hamlet wore during his great battles against Norway. 넘어가겠습니다. Enter Horatio, a learned scholar and the dearest friend of Prince Hamlet. 자, 이 부분은요. 희곡의 지시문 형식을 빌린 도치 구문이에요. 굳이 번역을 한다면 호레이시오 입장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은 호레이시오라는 사람을 설명하는 내용인데요. 이 사람은 박식한 학자예요. 그와 동시에 햄릿 왕자의 가장 친한 친구예요. 요새 말로 하면 햄릿의 절친입니다. Initially, he had dismissed the guard's reports as a mere fantasy. 처음에 그 호레이시오는 보초들의 보고를 단순한 환상으로 일축했어요. 여기 as가 있죠? dismiss A as B는 A를 B라고 일축한다는 뜻입니다. 호레이시오가 등장하니까 보초들이 유령 같은 게 있다고 보고를 했겠죠? 그랬더니 호레이시오가 그 얘기를 듣고 처음에는 에이, 그거는 단순한 환상일 거야 이렇게 일축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시제가 had PP, 과거 이전의 과거를 나타내는 대과거입니다. 처음에는 호레이시오도 보초들의 보고를 듣고 그거는 단순한 환상일 거라고 일축을 했지만 그거는 어디까지나 과거의 일이라는 거예요. 즉, 지금은 상황이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자, 이제 원어민의 낭독과 함께 뜻을 정리하겠습니다.
Enter Horatio, a learned scholar and the dearest friend of Prince Hamlet. Initially, he had dismissed the guard's reports as a mere fantasy. 넘어가겠습니다. However, as the bell tolled one, the pale figure emerged once more from the swirling mist. 그러나 종이 한 번 울렸을 때, 즉 한시를 알리는 종이 울렸을 때, 그 창백한 형상이 소용돌이 치면 안개에서부터 다시 한 번 나타났어요. Horatio trembled, his skepticism vanishing in an instant. 처음에는 믿지 않던 호레이셔도 벌벌 떨었어요. 자, 그 다음에 vanishing은 분사구문인데요. 일반적인 분사구문은 분사의 주어가 주절의 주어와 같아서 분사 앞에는 주어를 따로 쓰지 않아요. 쓰면 오히려 중복이 되니까요. 그런데 분사구문 중에서도 분사의 주어와 주절의 주어가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부득이 분사 앞에 주어를 써줄 수밖에 없어요. 이런 분사구문을 독립분사구문이라고 하는데요. 분사구문에서 주절의 주어와 분사의 주어가 다를 때, 즉 공통의 주어가 아닐 때 분사 앞에 주어를 명시하는 분사구문을 독립분사구문이라고 합니다. 자, 독립분사구문이라는 이름은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거는 분사 앞에 있는 말이 그 분사의 주어가 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문장에서도 his skepticism이 주어, vanishing이 동사가 되는 건데요. 그 호레이셔의 회의가 사라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독립분사구문도 일반적인 분사구문과 의미적인 역할이 똑같아서 여기서는 때, 동시 상황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호레이셔가 몸을 벌벌 떨 때 그의 회의적인 시각이 사라졌다는 건데 그것도 in an instant, 순식간에 사라져버렸어요. 자기도 직접 봤으니까 이제는 더 이상 의심할 수가 없게 된 겁니다. It was no mere illusion. It was the dead king's fair and warlike form. 그 형상은 단순한 환상이 아니었어요. 그 형상은 죽은 왕의 위엄 있고 당당한 모습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유령은 보통 유령이 아니고 죽은 왕의 유령이었다는 겁니다. 자, 이제 원어민의 낭독과 함께 뜻을 정리하겠습니다. However, as the bell tolled one, the pale figure emerged once more from the swirling mist. Horatio trembled, his skepticism vanishing in an instant. It was no mere illusion. It was the dead king's fair and warlike form. 넘어가겠습니다. Horatio charged the ghost to speak, but it remained as silent as the grave. 호레이쇼는 유령에게 말하라고 명했어요. 하지만 그 유령은 remained silent, 여전히 말이 없었어요. 그런데 as 무덤만큼이나 말이 없었어요. It stalked away, disappearing into the gray light of the breaking dawn. 그 유령은 멀리 성큼성큼 걸어갔어요. disappearing, 분사구문의 빼, 동시상어입니다. 방금 전에 봤던 독립분사구문하고 달라서 disappearing의 주어는 주절의 주어와 같은 it예요. 그 유령이 성큼성큼 걸어서 사라졌어요. 어디로? 밝아오는 새벽의 회색의 빛 속으로. 밝아오는 새벽의 찬란한 햇빛이 아니라 회색의 빛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앞으로 벌어질 일들의 성격을 미리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원어민의 낭독과 함께 뜻을 정리하겠습니다. Horatio charged the ghost to speak, but it remained as silent as the grave. It stalked away, disappearing into the gray light of the breaking dawn. 넘어가겠습니다. This bodes some strange eruption to our state, Horatio remarked, his voice heavy with dread. 이것은 우리 국가의 어떤 이상한 변고의 전조가 되는구나. 즉, 이런 현상은 나라에 큰 변고가 닥칠 징조로구나. 라고 호레이쇼가 말을 했는데 다음에 voice 뒤에는 being이 생략이 되어 있는 거예요. 자, ing형이 나오고 그 앞에 무슨 말이 붙어 있어요? 조금 전에 보았던 독립분사구문입니다. 그러니까 호레이쇼가 말을 할 때 그의 목소리가 being heavy, 무거웠다는 건데 with dread, 두려움으로 무거웠다고 그래요. 그의 목소리가 두려움으로 무거워진 심정을 대변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He recognized the appearance as a dark omen for the kingdom. 호레이쇼는 recognized recognize A as B는 A를 B로 인식하는 거예요. 호레이쇼는 이 현상을 왕국에 대한 암울한 징조로 인식했어요.
한밤중에 죽은 왕의 유령이 나타나는 것을 이 왕국에 불길한 일이 일어날 거라는 암울한 징조라고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자, 이제 원어민의 낭독과 함께 뜻을 정리하겠습니다. This bodes some strange eruption to our state, Horatio remarked, his voice heavy with dread. He recognized the appearance as a dark omen for the kingdom. 넘어가겠습니다. Truly, something is rotten in the state of Denmark, and the secrets of the past were stirring in their restless sleep. 참으로 무언가가 썩었어요. In the state of Denmark. 여기 of는 동격의 전치사입니다. 동격의 전치사라는 게 뭐냐면 전치사 앞뒤의 말이 서로가 서로에게 주격, 소유격, 목적격 중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서로가 동등한 위치라고 해서 동격이라고 그러는 건데요. 여기서는 덴마크라는 국가 이런 뜻입니다. 참으로 덴마크라는 나라의 어딘가가 썩어 있다는 건데 이 말을 화면에서 조금 강조하고 있죠. 이 부분이 햄릿이라는 작품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시각적으로 강조를 했는데요. 우선 여기 인용부호가 쓰인 것은 햄릿 원본에 쓰인 말을 그대로 가져왔다는 겁니다. 지금 영상에서 다루는 텍스트는 원문이 아니라 축약본인데요. 이 말만큼은 원문에 있는 말을 그대로 가져온 거기 때문에 인용부호를 쓴 겁니다. 원문에 이 말이 언제 나오느냐 하면 햄릿 1막 4장에서 유령을 따라가는 햄릿을 보면서 마르셀러스가 동료 호레이시오에게 던지는 대사입니다. 자, 그런데 이 대사가 왜 이렇게 중요하냐? 이 말이 앞으로 닥쳐올 비극적 파국을 강력하게 암시하는 복선이기 때문이고요. 이게 너무 유명해서 오늘날에도 널리 쓰이고 있는 대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어권에서는 국가의 근본적인 비리나 보이지 않는 심각한 문제가 있을 때 관용어처럼 이 말을 자주 쓰는데요. 그만큼 이 대사는 영어권에서는 아주 유명한 구절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가면 참으로 덴마크라는 나라에 어딘가가 썩어 있어요. 그리고 과거의 비밀들이 자신들의 불안한 잠 속에서 꿈틀거리고 있었어요. 잠 속에서 꿈틀거린다는 것은 잠에서 깨어나고 있다는 거고요. 과거에 덮어두고 은폐했던 비밀들이 차츰 그 실체를 드러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자, 이제 원어민의 낭독과 함께 뜻을 정리하겠습니다. Truly, something is rotten in the state of Denmark, and the secrets of the past were stirring in their restless sleep. Inside the bright halls of Elsinore, the air was thick with celebration, yet Prince Hamlet's heart remained in shadow. 엘시노 성의 화려한 연회장 안쪽에서는 공기가 축제로 가득했어요. 화려한 연회장이 축제 분위기로 들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햄릿 왕자의 마음은 그늘 속에 남아 있었어요. 말하자면 마음속에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는 겁니다. 자, 이제 원어민의 낭독과 함께 뜻을 정리하겠습니다. Inside the bright halls of Elsinore, the air was thick with celebration, yet Prince Hamlet's heart remained in shadow. Only 2 months had passed since his father's sudden death, yet his mother, Queen Gertrude, had already married his uncle, Claudius. 햄릿 아버지의 갑작스러운 죽음 이후에 겨우 2달이 had passed, 지나갔어요. 하지만 그의 어머니인 거트루드 왕비는 그의 삼촌인 클라우디우스와 결혼을 했어요. 자, 이 문장의 시제는 had passed, had already married, 완료형이 쓰이고 있어요. 2달이라는 시간은 이미 지나가 버렸고 어머니는 삼촌하고 이미 결혼을 한 상태라는 겁니다. To Hamlet, this hasty union was incestuous and a betrayal of his father's memory. 햄릿에게 이러한 성급한 결합은 근친상간의 처사이며 그의 아버지의 기억에 대한 배신이었어요. 자, 이제 원어민의 낭독과 함께 뜻을 정리하겠습니다. Only 2 months had passed since his father's sudden death, yet his mother, Queen Gertrude, had already married his uncle, Claudius. To Hamlet, this hasty union was incestuous and a betrayal of his father's memory. King Claudius, now sitting on the throne, urged Hamlet to cast off his knighted color and stop mourning. set행, 분사구문의 때 동시상호입니다. 클라우디우스가 왕좌 위에 앉아서 이런 말인데요.
이 말은 두 가지 뜻이 있어요. 하나는 실제로 왕좌라는 의자 위에 앉아있는 동작을 얘기하는 거고요. 또 하나는 왕 위에 올랐다는 상징적 표현입니다. 여기서는 두 가지 뜻이 모두 포함되어 있어요. 왕이 돼서 왕좌에 앉은 클라우디우스가 햄릿에게 촉구를 했다는 건데 urge to 이하를 하라고 촉구를 했어요. 그런데 촉구한 내용이 1번, 2번 두 가지입니다. 첫째, 햄릿의 어두운 옷차림을 벗어버리고 둘째, 애도하는 것을 스탑하라는 거예요. 자, 먼저 어두운 옷차림은 상복을 얘기하는 건데요. 햄릿은 아버지의 죽음을 너무너무 슬퍼해서 아버지가 죽은 지 2달이 지난 지금까지도 상복을 입고 있었어요. 그래서 왕이 그 상복을 좀 벗어버리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 다음에 stop mourning이란 말이 있어요. 먼저 예를 들어볼게요. He stopped smoking과 he stopped to smoke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 영어에서 대체로 ing형은 행위가 이루어진 거고 to 동사는 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he stopped smoking은 담배 피우는 행위를 하고 있었다는 거니까 담배를 피우다가 껐다거나 아예 담배를 끊었다는 뜻이 되는 거고요. 반면에 he stopped smoke는 아직 담배를 피우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말은 이 사람이 담배를 피우기 위해서 가던 걸음을 멈췄거나 하던 일을 중단했다는 얘기가 됩니다. 우리 문장에서도 애도하는 걸 그만해라 하는 얘기는 햄릿이 애도를 하고 있었다는 뜻을 포함하는 거예요. Left alone, Hamlet's grief poured out in a bitter soliloquy. 자, 여기는 left 앞에 being이 생략되어 있는 건데요. 역시 분사구문의 때 동시상황인데 분사를 아예 생략해버린 거예요. 남기다라는 말의 수동태인 분사구문인 겁니다. 그러면 이 말은 홀로 남겨져서 또는 홀로 남겨졌을 때 이런 뜻이 되겠죠. 이럴 때 햄릿의 슬픔이 밖으로 쏟아졌어요. 쓰라린 독백 속에 햄릿이 그의 슬픔을 쓰라린 독백으로 쏟아냈다는 겁니다. 자, 이제 원어민의 낭독과 함께 뜻을 정리하겠습니다. King Claudius, now sitting on the throne, urged Hamlet to cast off his knighted color and stop mourning. Left alone, Hamlet's grief poured out in a bitter soliloquy. Oh, that this too solid flesh would melt, he whispered, weary of the world which seemed like an unweeded garden. 자, 처음에 나오는 말이 상당히 생소한 형태죠. Oh, that 다음에 주어, would, 동사 이런 식으로 나오면 뭐를 하면 좋겠다는 간절한 소망을 나타내는 고전적 감탄문이에요. 자, 여기서 this too solid flesh가 주어죠. 이 너무나 단단한 살이 녹았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햄릿이 속삭였는데 weary 이하는 주어인 he의 상태를 설명하는 보어예요. 그러니까 햄릿이 속삭일 때 그의 상태가 세상에 지친 상태였다는 거죠. 그런데 그 세상은 잘 돌보지 않아서 잡초가 무성한 정원처럼 보였어요. 자, 여기는 햄릿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먼저 이 단단한 살이 녹았으면 좋겠다는 말은 이 육신이 소멸되었으면 좋겠다는 얘기고 결국은 죽었으면 좋겠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거는 자기 혼자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욕망 때문에 부패하고 타락한 인간 존재 전체를 뜻하는 겁니다. 햄릿은 이런 인간들 중에 하나일 뿐이에요. 햄릿이 죽고 싶다고 얘기하는 거는 이렇게 부패하고 타락한 사람들 사이에서 존재한다는 사실 자체가 도저히 견딜 수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햄릿이 이 세상에 지쳐 있는데요. 이 세상은 마치 돌보지 않아서 잡초가 무성한 정원 같아요. 본래 질서와 조화는 다 무너지고 살인, 근친, 위선, 권력력이라는 잡초만 무성한 방치된 정원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햄릿의 개인적인 우울함을 얘기한 게 아니라 세계가 썩어 있다는 인식에서 비롯된 철학적 환멸입니다. He compared his father to a god, Hyperion, and his uncle to a lowly satyr. Compare A to B는 A를 B에 비유하는 거예요. 햄릿은 자기 아버지를 신인 하이페리온에게 비유했고 자신의 숙부를 A lowly satyr, 비천한 사티로스에 비유했어요. 자, 하이페리온은요, 그리스 신화에서 태양신인 헬리오스나 달의 신 셀레네 등의 아버지예요. 신 중에서도 최상위에 있는 신입니다. 이에 반해서 사티로스는 그리스 신화에서 숲의 신인데요. 남자의 얼굴과 몸에 염소의 다리와 뿔을 가진 모습이에요. 얘는 사실은 신도 아니고 신과 인간 사이에 있는 어정쩡한 존재예요.
그런데 얘는 사람과 짐승이 섞여 있어요. 그래서 얘는 자신의 성적인 욕망을 주체로 못해서 여기저기 찝적대는 존재로 그려지고 있어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존재 중에서도 사람들이 상당히 경멸하는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햄릿이 보기에는 자기 숙부는 아버지와는 비교도 안 되는 미천한 존재인데 아버지가 죽으니까 어머니가 이런 존재하고 결혼을 했다는 거예요. 햄릿이 받았을 정신적인 충격은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자, 이제 원어민의 낭독과 함께 뜻을 정리하겠습니다. Oh, that this too solid flesh would melt, he whispered, weary of the world which seemed like an unweeded garden. He compared his father to a god, Hyperion, and his uncle to a lowly satyr. Frailty, thy name is woman, he cried out, blaming his mother's weakness. frailty는 나약함이고요. 나이는 고원대요. 유의 소유격입니다. 현대 영어에서는 유어에 해당되죠. 그러면 이 말은 나약함, 그대의 이름은 여자 이렇게 되지요. 약한 자여, 그대의 이름은 여자로다. 셰익스피어의 명대사입니다. 햄릿이 이렇게 외쳤어요. 블레이닝, 분사구문의 때, 동시상황. 자기 어머니의 나약함을 탓하면서 햄릿이 이렇게 외쳤어요. Just then, Horatio arrived with startling news. 바로 그때 호레이쇼가 놀라운 소식과 함께 도착했어요. 놀라운 소식을 가져왔다는 거죠. He told the prince about the ghost on the ramparts that resembled the late king. 호레이쇼는 햄릿 왕자에게 성벽 위의 유령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그 유령은 고인이 된 왕을 닮아 있었다는 거예요. 자, 이제 원어민의 낭독과 함께 뜻을 정리하겠습니다. Frailty, thy name is woman, he cried out, blaming his mother's weakness. Just then, Horatio arrived with startling news. He told the prince about the ghost on the ramparts that resembled the late king. A spark of grim curiosity flickered in Hamlet's eyes. 불길한 호기심의 불꽃이 햄릿의 눈 속에서 번뜩였어요. 불길한 호기심은 불길한 일이 일어나는 것은 아닌가 하는 호기심이에요. He resolved to watch with them that night, suspecting foul play. 그는 그날 밤 그들과 함께 지켜보기로 결심했어요. 그들은 이미 유령을 본 호레이쇼와 보초병들이야. suspecting, 분사구문의 때, 동시상황. 부정한 행위를 의심하면서 그날 밤에 지켜보기로 결심을 했어요. 뭔가 부정한 행위가 있었던 것은 아닌가 의심했다는 겁니다. If the spirit of his father had returned, he must know why, even if hell itself should gape. 만약에 그의 아버지의 영혼이 돌아온 것이라면 햄릿은 아버지가 왜 돌아왔는지 그 이유를 알아야만 돼요. 그 다음에 even if는 비록 뭐뭐 할지라도 이런 뜻이죠. 비록 지옥 그 자체가 입을 벌릴지라도, 즉 지옥이 입을 벌려 자신을 삼키려 할지라도, 다시 말해서 그가 지옥에 떨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아버지의 영혼이 왜 돌아왔는지는 기필코 알아야만 하겠다는 겁니다. 자, 이제 원어민의 낭독과 함께 뜻을 정리하겠습니다. A spark of grim curiosity flickered in Hamlet's eyes. He resolved to watch with them that night, suspecting foul play. If the spirit of his father had returned, he must know why, even if hell itself should gape. The night was shrewd and biting. 그날 밤은 추위가 매섭고 살을 내는 듯 했어요. 살을 내는 듯이 매섭게 추웠다는 겁니다. On the cold platform, Hamlet waited until the ghost appeared. 차가운 망루의 발판 위에서 햄릿은 유령이 나타날 때까지 기다렸어요. It beckoned him to a more removed ground. 그 유령은 더 멀리 떨어진 장소로 햄릿을 손짓해서 불렀어요. 햄릿을 데리고 외딴 곳으로 갔다는 겁니다. 자, 이제 원어민의 낭독과 함께 뜻을 정리하겠습니다. The night was shrewd and biting. On the cold platform, Hamlet waited until the ghost appeared. It beckoned him to a more removed ground. Despite Horatio's warnings, Hamlet followed, crying, "My fate cries out." 호레이쇼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햄릿은 그 유령을 따라갔어요. crying, 분사구문의 때, 동시상황이에요.
내 운명이 울부짖는구나 라고 소리치며 따라갔어요. Alone with the prince, the spirit finally spoke. 이 문장은 being이 생략되어 있는 건데요. 역시 분사구문의 때 동시상황입니다. 홀로 being, 비동사에 있다 이 뜻이에요. 왕자와 함께 홀로 있을 때, 즉 왕자와 단둘이 남게 되자 그 영혼이 드디어 말을 했어요. I am thy father's spirit, it declared, sentenced for a certain term to walk the night. 나이는 고어의 소유격입니다. 고어의 느낌을 살려서 그대의라고 번역하는 게 좋겠죠? 나는 그대 아버지의 영혼이다 라고 그 영혼이 선언했어요. 그 다음에 sentenced 앞에도 being이 생략되어 있는 건데요. 역시 분사구문의 때 동시상황입니다. being sentenced, 형에 처한다는 sentence의 수동태예요. 어떤 형에 처해졌냐 하면 일정 기간 동안 밤에 떠돌아다니는 형벌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분사구문이 때 동시상황이죠. 이 유령이 일정 기간 동안 밤에만 떠돌아다니는 형벌을 받은 채로 선언을 했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분사구문으로 볼 수도 있고요. sentenced 이하를 주어인 it의 상태를 설명하는 보어로 볼 수도 있는데요. 유령이 선언을 할 때 이 유령의 상태가 일정 기간 동안 밤에만 떠돌아다니는 형벌을 받은 상태라는 겁니다. 접근하는 방식은 달라도 결국 뜻은 똑같죠. 중요한 건 이 문장의 형식이 아니라 의미예요. 의미는 모든 형식에 우선하는 겁니다. 자, 이 장면에서 중요한 사실이 밝혀졌어요. 귀신은 햄릿의 아버지, 죽은 왕의 영혼이었던 겁니다. 자, 이제 원어민의 낭독과 함께 뜻을 정리하겠습니다. Despite Horatio's warnings, Hamlet followed, crying, My fate cries out. Alone with the prince, the spirit finally spoke. I am thy father's spirit, it declared, sentenced for a certain term to walk the night. Then came the horrific truth. The king had not died of a snake bite in his orchard. 그리고 끔찍한 진실이 왔어요. 드러났어요. 왕은 자신의 과수원에서 스네이크 바이트는 뱀에 물리는 거고요. die of는 뭐뭐로 죽는다는 뜻이에요. 왕은 자기 과수원에서 뱀한테 물려 죽은 게 not, 아니라는 거예요. 시제는 had pp, 과거 이전의 과거를 나타내는 대과거입니다. 이전에 뱀한테 물려 죽은 게 아니라는 거죠. Instead, while he slept, Claudius had poured a leprous distilment of poison into his ears. 대신에 즉 뱀에 물려 죽은 게 아니라 왕이 잠을 자고 있는 동안에 클라우디어스가 독의 문둥병처럼 몸을 썩히는 성질의 증류액을 왕의 귀 속으로 부었어요. 시제는 had pp, 역시 과거 이전의 과거를 나타내는 대과거입니다. 이런 일들이 모두 입대 당시보다 이전에 일어났다는 건데 독의 문둥병처럼 몸을 썩히는 성질의 증류액이다 이런 표현을 했어요. 결국 귀 속에다가 독약을 집어넣었다는 얘기죠. 그런데 그 독약이 아주 지독해서 치명적이라는 표현을 당시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했던 문둥병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한 겁니다. 이런 표현은 클라우디우스의 범죄가 얼마나 잔인하고 끔찍했는지를 강조하는 효과를 가지게 되는 거죠. 자, 이제 원어민의 낭독과 함께 뜻을 정리하겠습니다. Then came the horrific truth. The king had not died of a snake bite in his orchard. Instead, while he slept, Claudius had poured a leprous distilment of poison into his ears. It was a murder most foul, strange, and unnatural. 자, 여기서 뒤에 형용사들이 앞에 murder를 수식하고 있어요. 그것은 가장 추악하고 가장 기괴하며 가장 부자연스러운 살인이었어요. The ghost commanded Hamlet to avenge this horrible act, but warned him not to harm his mother, leaving her to the thorns of her own conscience. 그 유령은 햄릿에게 명령했어요. 이 끔찍한 행위에 복수하라고. 하지만 그 유령은 햄릿에게 경고했어요. 그의 어머니를 해치지 not 말라고. 그러니까 복수하라고 명령을 하면서도 어머니는 해치지 말라고 한 거죠. leaving, 여기도 분사구문인데요. 이번에는 동시 상황이 아니라
결과 또는 처리 방식의 뜻이 있습니다. 어머니는 해치지 말고 그 결과로 leave 하도록 처리하라는 거예요. 자, leave A to B는 A를 B에 맡기는 건데요. 그녀, 즉 어머니를 thorns of her own conscience에 맡기라는 거예요. 이때 of는 동격의 전치사로서 앞에 말이 뒤에 말에 대한 비유적 표현입니다. 어머니를 자신의 양심이라는 가시에 맡기라는 거니까 스스로 양심의 가책을 느끼도록 내버려두라는 겁니다. 자, 이제 원어민의 낭독과 함께 뜻을 정리하겠습니다. It was a murder most foul, strange, and unnatural. The ghost commanded Hamlet to avenge this horrible act, but warned him not to harm his mother, leaving her to the thorns of her own conscience. As the ghost faded with the morning air, whispering, "Remember me," Hamlet's soul was set on fire. 그 유령이 아침 공기와 함께 사라져서 날이 밝으면서 사라졌다는 거죠. whispering, 분사구문의 때 동시상황입니다. 나를 기억하라 하고 속삭이면서 그 유령이 아침 공기와 함께 사라지자 햄릿의 영혼은 was set on fire, 불 붙이다의 수동태입니다. 햄릿의 영혼이 불길을 휩싸였다는 얘기니까 복수심으로 타올랐다는 뜻입니다. He made Horatio and the guards swear upon his sword to keep the night's events a secret. make 명사 동사는 명사를 동사하게 만드는 거예요. 햄릿은 Horatio and the guards, 호레이시오와 경비병들을 swear, 맹세하게 만들었어요. 햄릿의 칼 위에서 다음 to 이하에서 the night's events, 그날 밤의 사건은 동사 keep의 목적어고요. a secret, 비밀은 그 목적어의 상태를 설명하는 목적 보어입니다. 그날 밤의 사건을 비밀인 상태로 유지하기로 맹세하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칼 위에 맹세했다는 것은 칼 위에 손을 얹고 맹세했다는 건데요. 이 장면에는 몇 가지 중요한 의미들이 숨어 있습니다. 먼저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칼 위에 손을 얹고 맹세를 하면 칼과 손이 교차하는 모습이 십자가가 됩니다. 따라서 칼에 손을 얹고 맹세하는 것은 성경이나 십자가 앞에서 맹세하는 것과 동일한 종교적 신성함을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 칼이라는 것은 생명을 앗아갈 수도 있는 무기예요. 그러니까 칼에다 맹세한다는 것은 내가 이 맹세를 어길 시에는 이 칼에 죽임을 당해도 좋다는 비장한 각오를 나타냅니다. 마지막으로 중세와 르네상스 시대의 기사들에게는 칼은 자신의 명예와 같습니다. 햄릿은 친구와 병사들에게 자신들의 명예를 걸고 이 사건이 국가적 반역이나 혼란으로 번지지 않도록 절대적으로 비밀을 지키라고 요구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칼 위에 손을 얹고 맹세한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들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원어민의 낭독과 함께 뜻을 정리하겠습니다. As the ghost faded with the morning air, whispering, "Remember me," Hamlet's soul was set on fire. He made Horatio and the guards swear upon his sword to keep the night's events a secret. To hide his true intentions and observe the court, Hamlet decided to put on an antic disposition, to act as if he had lost his mind. 1번 자신의 진정한 의도를 숨기고 2번 궁정을 관찰하기 위해서 햄릿은 기이한 태도를 가장하기로 결심했어요. 다시 말해서 마치 as if 이하인 것처럼 행동하기로 decided to 마치 그가 정신이 나간 것처럼 행동하기로 decided 결심을 했다는 거예요. 복수를 하겠다는 자신의 진짜 의도를 감추기 위해서 일부러 미친 척을 하기로 했다는 겁니다. 자, 이제 원어민의 낭독과 함께 뜻을 정리하겠습니다. To hide his true intentions and observe the court, Hamlet decided to put on an antic disposition, to act as if he had lost his mind. 유령이 남긴 진실은 너무나 참혹. Weeks passed, and the court of Denmark was troubled by Hamlet's strange behavior. weeks, 이렇게 앞에 숫자 없이 복수 형태가 되면 몇몇이라는 뜻이 됩니다. weeks past는 몇 주가 지나갔다는 겁니다. 그런데 덴마크의 궁정은 was troubled, 불안하게 한다는 trouble의 수동태입니다.
덴마크의 궁정, 즉 덴마크의 왕실이 불안에 휩싸였어요. 왜? 햄릿의 기이한 행실 때문에. He wandered the halls with his clothes disheveled and his gaze vacant. 햄릿은 왕실의 복도들을 폐회했어요. with 이하에서 his clothes는 목적어고요. disheveled는 그 목적어의 상태를 설명하는 목적 보호예요. 그런데 his gaze도 전치사 with의 목적어고 vacant는 his gaze의 상태를 설명하는 목적 보호입니다. with 이하에서 목적어와 목적 보호가 각각 두 개씩 있는 거죠. 햄릿이 복도를 배회할 때 그의 옷이 disheveled, dishevel, 흐트러뜨리다의 과거분사인데요. 과거분사이면 대체로 수동의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햄릿의 옷은 흐트러진 상태인 거죠. 그리고 햄릿의 시선은 멍한 상태였어요. 평소에는 모든 것이 단정했던 햄릿이 갑자기 복도를 이리저리 떠돌아다니는데 옷은 흐트러져 있고 시선은 초점이 없이 멍하니까 덴마크 왕궁의 사람들이 이게 무슨 일이지 하고 불안해했다는 겁니다. 자, 이제 원어민의 낭독과 함께 뜻을 정리하겠습니다. Weeks passed, and the court of Denmark was troubled by Hamlet's strange behavior. He wandered the halls with his clothes disheveled and his gaze vacant. King Claudius, suspicious and fearful, summoned two of Hamlet's old school friends, Rosencrantz and Guildenstern, to spy on the prince. 여기 suspicious and fearful은 주어인 킹 클라우디우스의 상태를 설명하는 보호예요. 왕이 의심이 많고 두려워하는 상태에서 햄릿의 예전 학교 친구들 중에 2명을 불렀는데 그 친구들은 로젠크란츠와 길덴스트런이었어요. 이 사람들을 부른 목적은 햄릿 왕자를 염탐하고 몰래 감시하기 위한 거였어요. 클로디우스 왕이 의심과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햄릿의 학창시절 친구들을 불러들여서 햄릿 왕자를 감시하게 했다는 겁니다. 자, 이제 원어민의 낭독과 함께 뜻을 정리하겠습니다. King Claudius, suspicious and fearful, summoned two of Hamlet's old school friends, Rosencrantz and Guildenstern, to spy on the prince. Meanwhile, the elderly courtier, Polonius, believed he had found the cause of Hamlet's lunacy. 한편 연로한 궁정신하인 폴로니우스는 that 이하라고 믿었어요. 자기가 햄릿의 광기의 원인을 찾아냈다고 믿었어요. He argued that Hamlet was mad with unrequited love for his daughter Ophelia. 그는 that 이하라고 주장했는데 햄릿은 자기의 딸인 오피리아에 대한 보답받지 못한 사랑으로 미친 거라고 주장했어요. 폴로니우스는 햄릿의 광기가 오피리아를 향한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에서 비롯됐다고 단정적으로 말했다는 겁니다. 자, 이제 원어민의 낭독과 함께 뜻을 정리하겠습니다. Meanwhile, the elderly courtier, Polonius, believed he had found the cause of Hamlet's lunacy. He argued that Hamlet was mad with unrequited love for his daughter Ophelia. Polonius showed the king a letter Hamlet had written, filled with desperate passion. Doubt thou the stars are fire, but never doubt I love. 폴로니우스는 왕에게 that 이하와 같은 편지 하나를 보여주었어요. had written, 과거 이전의 과거를 나타내는 대과거입니다. 햄릿이 예전에 썼던 편지를 왕에게 보여주었다는 건데요. 지금 이 문장에서 the king이 간접 목적어고 a letter가 직접 목적어예요. 그리고 filled 이하가 그 직접 목적어의 상태를 설명하는 목적 보호입니다. 그 편지가 절망적인 열정으로 가득 차 있었다는 거예요. 그 편지의 내용은 다음과 같았는데 that 이하인 것을 의심한다는 거예요. 별들이 불꽃인 것을 의심한다는 거죠. 그 사이에 thou는 고어의 주격으로 그대라는 뜻이에요. 그대는 별들이 불꽃인 것을 의심하는구나 이런 뜻이냐? 그게 아니에요. 이거는 명령문이 주어 동사가 도치가 된 겁니다. 대부분의 명령문에서는 you라는 주어를 쓰지 않는데요. 특별한 경우에 you를 밝히면 뜻이 굉장히 강해집니다. 우리말에서도 앉아 하는 거하고 너 앉아 하는 거하고 어감이 다르죠. 지금 이 말도 그대 별들이 불꽃임을 의심하라 이런 말인데 그 당시에는 모든 사람들이 별이 불꽃이라고 생각을 했고 이것이 당연한 상식이었습니다. 이런 당연한 상식을 믿지 말고 의심하라는 거예요.
하지만 that 이하, 내가 사랑한다는 것은 결코 의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별들이 불꽃이라는 것을 의심할지언정 내가 사랑한다는 사실은 결코 의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폴로니우스가 왕에게 보여준 햄릿의 편지에는 자기 딸 오피리아를 향한 햄릿의 열정적인 사랑이 표현되어 있었던 거고요. 폴로니우스는 햄릿이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 때문에 미쳤다는 증거로 이 편지를 왕에게 보여주었던 겁니다. 자, 이제 원어민의 낭독과 함께 뜻을 정리하겠습니다. Polonius showed the king a letter Hamlet had written, filled with desperate passion. Doubt thou the stars are fire, but never doubt I love. To test this theory, they arranged a meeting between the two while they hid behind a curtain. 햄릿이 사랑 때문에 미쳤다는 이러한 가설을 시험하기 위해서 그들 왕과 폴로니우스는 햄릿과 오피리아 두 사람 사이의 만남을 마련했어요. 왕과 폴로니우스가 커튼 뒤에 숨어 있는 동안에 두 사람이 만날 수 있도록 주선을 했다는 겁니다. 바꿔 말하면 이 사람들이 둘이 만나는 자리를 마련하고 자신들은 커튼 뒤에 숨어서 지켜봤다는 거예요. When Hamlet entered, he was no longer the gentle lover Ophelia remembered. 햄릿이 들어왔을 때 그는 whom 또는 that 이하와 같은 다정한 연인, 즉 오피리아가 기억하던 그 다정한 연인이 더 이상 아니었어요. He spoke in riddles and sharp insults, telling her, "Get thee to a nunnery." 햄릿은 수수께끼와 날카로운 모욕 속에 말을 했어요. 날카롭게 모욕적이면서도 수수께끼 같은 말을 했다는 겁니다. telling 분사구문의 때 동시상황. 오피리아에게 다음과 같이 얘기하면서 수수께끼 같은 모욕적인 말을 했어요. 자, 햄릿의 말 속에 the는 고어의 목적격입니다. 그대를 또는 그대에게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get thee to는 일종의 수거인데요. 고어에서 어디로 가라는 강한 명령입니다. 그러면 어디로 가라는 거냐? 수녀원으로 가라는 거예요. 여기서 수녀원이라는 말 속에는 또 다른 뜻이 숨어 있는데요. 이 말이 당시에는 사창가를 뜻하는 말이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이 정말 수녀원을 얘기하는 건지 아니면 사창가를 얘기하는 건지 수수께끼 같았다는 것이고, 만약에 그 말이 사창가를 뜻하는 거라면 그 말은 너무나 모욕적이라는 겁니다. 자, 오피리아를 향한 햄릿의 사랑을 확신한 왕과 폴로니우스가 햄릿의 반응을 지켜보기 위해서 두 사람을 만나게 했어요. 그랬는데 햄릿은 오피리아를 향해서 사랑이 아닌 증오를 퍼부어대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원어민의 낭독과 함께 뜻을 정리하겠습니다. To test this theory, they arranged a meeting between the two while they hid behind a curtain. When Hamlet entered, he was no longer the gentle lover Ophelia remembered. He spoke in riddles and sharp insults, telling her, "Get thee to a nunnery." He mocked Polonius, calling him a fishmonger. 햄릿은 폴로니우스를 조롱했는데 calling 분사구문의 때 동시상황이고 call A, B는 A를 B라고 부르는 거예요. 햄릿은 폴로니우스를 조롱하면서 폴로니우스를 생선장수라고 불렀어요. 자, 여기 생선장수라는 말에도 함축적인 의미가 있는데요. 여기서는 딸을 팔아먹는 포주라는 뜻이 숨어 있는 겁니다. Though he acted the madman, his words often carried a piercing truth. 비록 햄릿이 미친 사람으로 행동을 했지만 그의 말은 가끔 날카롭게 꿰뚫는 진실을 담고 있었어요. Polonius noted, "Though this be madness, yet there is method in't." 폴로니우스는 알아차렸어요. 비록 though 이하라 할지라도 여기서 비동사는 고어에서는 가정법의 느낌을 가지고 있어요. 설령 이러한 행동이 광기라 할지라도 그럼에도 in it에요. 그 광기 안에는 어떤 의도가 있구나. 폴로니우스는 처음에는 햄릿이 자기 딸에 대한 사랑 때문에 미친 줄로 알았어요. 그런데 가만 보니까 얘가 미친 것 같기는 한데 그런 행동 속에는 분명히 숨은 의도가 있을 거라고 알아차리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자, 이제 원어민의 낭독과 함께 뜻을 정리하겠습니다. He mocked Polonius, calling him a fishmonger. Though he acted the madman, his words often carried a piercing truth. Polonius noted, "Though this be madness, yet there is method in't." Hamlet felt trapped in Denmark, which he now called a prison.
햄릿은 덴마크 안에 trapped, 가두다의 과거분사죠. 수동의 뜻이 있어요. 햄릿은 덴마크라는 나라 안에 갇혀버렸다고 느꼈어요. 그런데 그 덴마크라는 나라를 햄릿은 이제 called A, B는 A를 B라고 부르는 건데요. 위치가 A고 prison이 B가 되는 거예요. 이제 햄릿은 위치가 가리키는 덴마크를 감옥이라고 불렀다는 겁니다. 햄릿에게 있어서 덴마크는 더 이상 자신의 고국이 아니에요. 살인자가 왕이 되고 친구가 스파이가 된 공간, 즉 숨막히는 감옥일 뿐입니다. 이것은 개인적인 우울이 아니라 체제 자체의 부패나 폐쇄성으로 확장됩니다. 이 장면은 부패의 한가운데 던져진 햄릿의 극심한 고립감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Deep in the grip of melancholy, Hamlet wandered alone, contemplating the ultimate escape. 우울함의 꽉 쥔 소나기 안에 깊이, 달리 말하면 깊은 우울감에 사로잡혀서 햄릿은 홀로 방황했어요. contemplating, 분사구문의 때, 동시상황입니다. 심사숙고하면서 방황했어요. 또는 방황하면서 심사숙고했어요. 뭐를? 근본적인 탈출을. 햄릿은 깊은 우울감 속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했다는 겁니다. He uttered the most famous question in literature. To be or not to be? That is the question. 이제 햄릿은 문학에 있어서 가장 유명한 질문을 입 밖에 냅니다. 그 질문은 다음과 같은 내용인데요. 여기 비동사는 있다라는 뜻이에요. 우리에게도 너무나 잘 알려진 유명한 구절이죠. 보통은 죽느냐 사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그런데 이 말을 찬찬히 뜯어보니까 산다 죽는다라는 뜻을 가진 동사 대신에 있다라는 비동사가 쓰였어요. 그러니까 죽느냐 사느냐가 아니라 존재하느냐 존재하지 않느냐가 더 정확한 표현이겠죠. 자, 이 질문은 선택에 관한 질문인데요. 선택을 위해서 인간이 던질 수 있는 모든 질문 중에서 가장 최종적 질문이에요. 인간이 선택할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두 상태 중에 하나를 고르는 거죠. 햄릿의 이 질문은 내가 목숨을 끊을 것이냐 아니냐라는 질문에서 한 발 더 나아갑니다. 모든 상황의 근본에 깔려있는 존재 자체에 대한 질문이에요. 철학적으로 말하면 궁극적인 실존적 질문입니다. 그런데 햄릿은 이 질문에 대해서 어떤 결정도 내리지 않아요. 이러한 질문 또는 이러한 고민은 결단을 내리지 못한 채 계속 지연됩니다. 우유부단하거나 결정장애가 있는 사람을 햄릿형 인간이라고 하는데요. 사고는 기피하지만 결단은 유예되는 상황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말입니다. 자, 어쨌든 이 장면에서 햄릿은 엄청난 고통 속에 홀로 남겨져 있다는 자각과 함께 이 고통과 번민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는 근본적인 방법이 무엇인지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He pondered whether it was nobler to suffer the slings and arrows of outrageous fortune or to end his troubles by ending his life. 햄릿은 숙고했어요. 즉, 곰곰이 생각했어요. 다음에 whether A or B는 A인지 B인지 이런 뜻인데요. it는 가주어고 to 이하가 진짜 주어입니다. 그런데 to and 이하도 진짜 주어예요. 그러면 그것이 더 고귀한 것이다 라는 비교에서 진짜 주어 두 개가 비교가 되는 겁니다. 첫 번째는 견디는 거예요. 뭐를? 난폭한 운명의 팔매질과 화살들을 견디는 거예요. 자, 이렇게 텍스트가 다른 색으로 쓰인 거는요. 우리가 공부하는 게 축약본이지만 이 부분은 원문 그대로의 인용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들은 문학적인 수사가 많이 구사되고 있어요. 난폭한 운명이 던지는 돌팔매와 화살을 견디는 거, 고통스럽더라도 그 운명을 받아들이고 감내한다는 거죠. 이것이 더 고귀한 것이냐 아니면 그의 고난을 끝내는데 by는 방법이나 수단으로 나타냅니다. 자신의 생명을 끝냄으로써 자신의 모든 고난을 끝내는 것, 즉 죽음으로써 이 모든 고난의 종지부를 찍는 것, 이것이 더 고귀한 일이냐 하는 것을 햄릿이 곰곰이 생각했어요. 지금 햄릿이 고민하는 것은 살고 싶다 죽고 싶다가 아니에요. 어느 쪽이 더 고귀한가를 자문하고 있습니다. 햄릿은 죽음의 문제를 생존 본능이 아니라 도덕적 윤리적 관점에서 고민하고 있는 겁니다. To die, he thought, was but to sleep. He thought가 삽입이니까 to die was 이렇게 되겠죠.
to die는 to 부정사의 명사적 용법인데요. 대체로 뭐뭐 하는 것, 뭐뭐 하기 위한 것이라는 뜻으로 쓰이면서 역할은 주어나 목적어나 보호의 역할을 합니다. 죽는 것은 단지 자는 것이다 라고 햄릿이 생각했어요. Yet the dread of something after death, the undiscovered country from which no traveler returns, made him hesitate. 하지만 죽음 이후의 어떤 것에 대한 두려움, 그런데 죽음 이후에 어떤 것이라는 게 뭐냐 하면 알려지지 않은 미지의 나라이고 그 나라에서부터는 어떤 여행자도 돌아오지 않아요. 죽음 이후에 그 무엇이라는 것은 아무도 돌아오지 않는 미지의 세계라는 건데요. returns, 현재 시제죠. 현재 시제에는 진리 또는 사실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아무도 돌아오지 않는 것이 명백한 사실이라는 거예요. 자, 이 문장에서 주어는 dread, 두려움이고 동사는 made인데 make, 명사, 동사는 명사를 동사하게 만드는 거예요. 죽음 이후에 대한 두려움이 햄릿을 망설이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자, 여기에 햄릿의 고민이 나타나고 있어요. 죽는다는 것이 과연 도피이거나 해방인가? 아니면 더 큰 공포인가? 지금 햄릿이 두려워하는 것은 죽음 자체가 아니라 죽음 이후에 알 수 없음이라는 겁니다. Conscience does make cowards of us all, he sighed. 자, 여기는 make of가 눈에 띄는데요. make A of B는 B를 A로 만드는 거예요. 여기서는 cowards가 A, us all이 B가 되는 거죠. 여기 conscience에는 양심이라는 뜻 외에 사색 또는 생각이라는 뜻이 있어요. 생각이 B, 우리 모두를 A, 겁쟁이로 만든다는 건데요. 앞에 does가 있어서 강조 구문이 된 겁니다. 강조 구문은 우리말로 번역할 때 뜻이 달라지진 않고 느낌만 강해집니다. 생각이 우리 모두를 겁쟁이로 만든다는 것은 생각을 너무 많이 하면 겁쟁이가 된다는 거예요. 이 말도 역시 원문 그대로 인용한 건데요. 생각이 깊을수록 행동은 마비된다는 지성인의 딜레마를 대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햄릿이 한숨을 쉬었어요. His thoughts were interrupted by Ophelia, who tried to return his old love tokens. 그의 생각은 were interrupted, interrupt, 방해하다의 수동태죠. 오피리아에 의해서 방해가 됐어요. 오피리아가 나타나면서 햄릿의 상념이 깨졌다는 건데 오피리아는 햄릿의 예전 사랑의 증표들을 돌려줘요. 그런데 그 앞에 try to가 같이 쓰였죠. try 다음에 ing가 쓰이면 한 번 뭐를 해본다는 뜻이고요. try 다음에 to가 쓰이면 뭐를 하려고 한다는 뜻이에요. 비슷해 보여도 큰 차이가 있는 것이 try 다음에 ing가 쓰이면 어쨌든 실행을 했다는 거예요. 행위가 이루어졌다는 거죠. 그 다음에 try 다음에 to가 쓰이면 뭐를 하려는 의도만 있고 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은 겁니다. 예를 들어서 He trying to entering the house 하면 그 사람은 그 집에 한번 들어가 봤어요. 들어간다는 행위가 실행에 옮겨진 거예요. 그런데 he trying to enter the house 하면 들어가려고는 했는데 적어도 이 시점에는 들어가지 못했다는 겁니다. 의도만 있고 행위가 성립되지 않은 겁니다. 지금 오피리아는 햄릿의 예전 사랑의 증표를 돌려주려고 해요. 그런데 try 다음에 to가 쓰였다는 것은 적어도 아직은 돌려주지 못했다는 겁니다. 햄릿은 그러지 않아도 아버지의 죽음 이후에 어머니와 삼촌의 결혼 때문에 큰 실망과 배신감을 느끼고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에 오피리아가 예전의 사랑의 증표를 모두 돌려주려 함으로써 햄릿의 마음에 더욱더 큰 상처를 남기고 있는 겁니다. Feeling betrayed and watched, Hamlet's madness flared into a cruel rage. feeling 분사구문의 때 동시상황입니다. betrayed and watched. 배신하다, 감시하다의 과거분사, 수동의 의미가 있어요. 배신당하고 감시당한다고 느꼈을 때 햄릿의 광기는 잔인한 분노로 타올랐어요. 광기가 분노로 돌변했다는 겁니다. He denied ever loving her and attacked the very idea of marriage, shouting, I say, we will have no more marriages. 자, 이 문장은 he가 주어, denied가 동사 1번, attacked가 동사 2번의 구조입니다. 햄릿이 부인했어요. 오피리아를 사랑했었다는 것을. 자, 부인한다는 것은 부정적인 의미죠. 이게 ever하고 연결이 되니까 햄릿이 오피리아를 한 번도 사랑한 적이 없다고 부인한 겁니다. 다음 동사 2번의 전치사 of는 동격의 전치사예요. 결혼이라고 하는 개념 그 자체를
공격했어요. shouting 분사구문이죠. 결혼이라는 개념 자체를 공격하면서 다음과 같이 소리 질렀어요. 내가 말하노니 우리에게는 더 이상 결혼이란 것은 없을 것이다. 자, 이 부분은 내가 너를 사랑하지 않았다는 햄릿의 개인적인 고백을 넘어서 결혼이라는 틀 자체가 모순이다라면서 보편적인 가치관을 저격하는 말입니다. 한마디로 결혼이라는 제도 자체가 거짓과 위선이며 파괴적인 것이라고 몰아붙이는 거예요. 햄릿은 어머니와 삼촌의 결혼 그리고 오피리아의 변심 등으로 인해서 결혼을 사랑의 결실이 아니라 위선이 제도화된 형태라고 생각하게 됐다는 겁니다. Ophelia was left shattered, mourning the loss of a noble mind. leave 다음에 명사 형용사가 오면 명사를 형용사한 상태로 놓아두는 거예요. 산산이 부순다는 샤터의 과거 분사형이 형용사처럼 쓰였는데요. was left는 leave의 수동태죠. 오피리아가 산산이 부서진 상태로 놓여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mourning 분사구문의 때 동시상황입니다. 오피리아가 산산이 부서진 채, 즉 완전히 무너진 채 슬퍼하고 있었어요. 노블 마인드의 상실을. 노블 마인드에는 두 가지 뜻이 있는데요. 고귀한 정신이란 뜻도 있고 고귀한 사람이란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오피리아가 애도하고 슬퍼하는 것은 두 가지라는 건데요. 하나는 햄릿이라는 고귀한 사람을 잃어버린 것에 대한 슬픔이 있고 또 하나는 햄릿이라는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고귀한 정신이 상실되어서 지금의 광기와 분노로 변한 것에 대해서 슬퍼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Claudius, watching from the shadows, realized that Hamlet's sorrow was not caused by love. 클라우디우스는 watching 분사구문의 때 동시상황. 섀도우는 남의 눈에 띄지 않는 상태예요. 클라우디우스가 남의 눈에 띄지 않게 숨어서 지켜보다가 that 이하라는 걸 깨달았어요. 햄릿의 슬픔은 was not caused. 원인이 되다의 수동태 부정문이죠. 햄릿의 슬픔은 사랑이 원인이 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겁니다. He sensed a hidden danger, concluding, madness in great ones must not unwatched go. 클라우디우스는 감춰진 위험을 감지했어요. concluding 분사구문의 때 동시상황입니다. 감추어진 위험을 감지함과 동시에 다음과 같이 결론지었어요. 위대한 사람들 안의 광기는 must not go, 활동해서는 안 된다고. 그 사이에는 unwatched는 주어에 대한 보호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watched는 지켜본다는 watch의 과거분사 수동형이죠. 지켜봄을 당한다, 즉 감시당한 채로 활동한다는 얘기가 되는데 여기에 on이 붙었어요. on이 붙으면 뜻이 반대가 됩니다. 위대한 사람들의 광기는 감시받지 않은 채로 활동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클라우디우스는 햄릿의 미친 듯한 행동이 자기 딸에 대한 사랑 때문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숨어서 이 장면을 지켜보고 나니까 사랑 때문이 아니라 뭔가 다른 의도가 있는 것 같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햄릿을 그냥 둬서는 안 되고 철저히 감시해야겠구나 라는 결심을 했다는 겁니다. A troupe of traveling actors arrived at Elsinore, giving Hamlet a brilliant idea to catch the conscience of the king. 유랑하는 배우들의 한 공연단, 즉 유랑극단이 엘시노에 도착했어요. giving 분사구문의 때 동시상황. 유랑극단이 도착하면서 햄릿에게 주었어요. 왕의 양심을 포착할 수 있는 기막힌 아이디어를. 자, 이걸 글자 그대로 보면 유랑극단이 아이디어를 준 것 같지만 실제 뜻은 유랑극단이 온 것을 보고 햄릿이 기막힌 아이디어를 생각해냈다는 겁니다. He asked them to perform a play called The Murder of Gonzago, adding a few lines that mimicked his father's death. 햄릿은 그 배우들에게 연극을 하나 공연해달라고 부탁했어요. 다음에 called 앞에는 관계대명사 비동사가 생략이 돼 있고 그 관계대명사가 play를 가리키면서 곤자고까지 이어집니다. 관계대명사 내에서 was called는 수동태죠. 햄릿이 부탁한 연극은 곤자고의 살인이라고 불리우는 연극이었어요. adding 분사구문의 때 동시상황입니다. 햄릿이 공연을 부탁하면서 추가했어요. 뭐를? 몇 줄의 대사를. 그런데 그 대사는 햄릿 아버지의 죽음을 흉내내는 대사였어요. 햄릿은 공연을 부탁하면서 대본을 수정해 줬는데 추가된 내용은
햄릿 아버지의 죽음을 그대로 재현하는 내용이었다는 겁니다. As the court gathered to watch, Hamlet sat at Ophelia's feet, watching Claudius like a hawk. 궁정 사람들이 연극을 보기 위해서 모였을 때 햄릿은 오피리아의 발치에, 즉 발 근처에 앉았는데 watching 분사구문의 때 동시성화입니다. 발치에 앉아서 클라우디우스를 지켜보고 있었어요. 마치 한 마리의 매처럼. 햄릿은 클라우디우스의 죄상을 그대로 재현하게 하는 연극을 하게 해놓고 클라우디우스의 반응을 살피고 있어요. 그동안에 햄릿은 감시를 받는 타겟이었지만 이제는 자신이 감시하고 추적하는 사냥꾼이 되어 있는 겁니다. The play depicted a king being poisoned in his garden by his own nephew. 자, 먼저 문장 구조부터 보겠습니다. 여기서 a king은 동사 depicted의 목적어고요. being 이하는 그 목적어의 상태를 설명하는 목적 보어입니다. 그 연극은 왕을 묘사했는데 a king은 특정한 왕이 아니라 어떤 왕이에요. 다음에 목적 보어가 그 왕의 상태를 설명하고 있는데요. 그 왕이 being poisoned, 독살한다는 poison의 수동태이면서 being 진행형이죠. 어떤 왕이 독살당하는 현장을 묘사했다는 겁니다. 그것도 자기의 정원 안에서 자기 자신의 조카에 의해서. 자, 이거는 클라우디우스가 자기 자신의 아버지를 죽였을 때 상황을 그대로 재현한 거죠. 햄릿은 이 장면을 보고 클라우디우스가 어떻게 반응할지를 관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영상의 소제목인 지덫을 놓고 클라우디우스가 걸려들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When the poison was poured into the actor's ear, Claudius suddenly rose, trembling with guilt and terror. 독이 그 배우, 즉 죽은 왕의 역할을 맡은 배우의 귀 안으로 was poured, 붓다의 수동태입니다. 아버지 역할을 맡은 배우의 귀 속으로 독이 부어졌을 때 이때가 클라우디우스의 범죄 행위를 적나라하게 묘사하는 하이라이트예요. 이때 클라우디우스가 갑자기 일어났어요. trembling 분사구문의 때 동시상황이죠. 떨면서 일어났어요. 죄책감과 공포로 인해서. 연극을 보면서 그냥 어떤 왕의 얘기인 줄 알았는데 연극에서 재현되는 행위가 아무도 모를 거라고 믿었던 자신의 범죄 행위를 정확하게 묘사하는 것을 본 클라우디우스가 죄책감과 공포로 몸을 떨면서 갑자기 벌떡 일어났어요. 햄릿이 놓아둔 쥐덫에 걸린 겁니다. Give me some light, he shouted, fleeing the room. 나에게 빛을 좀 가져와라. 지금 깜깜한 데서 연극을 보고 있었는데 불을 밝혀라는 겁니다. 클라우디우스가 소리쳤어요. fleeing, 분사구문의 때 동시상황이죠. 방에서 도망치면서 소리쳤어요. 또는 소리치면서 방에서 도망쳤어요. The performance was a triumph. The ghost's words were proven true. 공연은 성공이었어요. 유령의 말들은 사실로 입증이 됐어요. 자, 이 장면은 대단히 중요한 전환점이 되는데요. 연극을 보고 클라우디우스 왕이 소리치면서 도망갔어요. 이거는 자신의 범행을 몸으로 자백한 거나 마찬가지죠. 햄릿의 가장 큰 고민은 유령이 한 말이 진실이 아니고 자기가 착각한 거라면 어떻게 하나 하는 거였어요. 그런데 클라우디우스의 이 반응을 보고 햄릿은 아버지의 죽음과 클라우디우스의 범행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게 된 겁니다. Later, Hamlet found Claudius alone, attempting to pray. Find A, B는 A가 B의 상태에 있음을 알게 되는 건데요. 얼마 후에 햄릿은 클라우디우스가 언론 이하의 상태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클라우디우스는 혼자서 기도하려고 시도하고 있었어요. 햄릿이 혼자서 기도하려고 애쓰고 있는 클라우디우스를 발견했다는 겁니다. It was the perfect moment for revenge. 그것은 복수를 위한 완벽한 순간이었어요. However, Hamlet paused, realizing that if he killed the king while he was praying, Claudius's soul might go to heaven. 그러나 햄릿은 복수하는 걸 멈췄어요. realizing, 분사구문인데요. 여기서는 때, 동시상황의 뜻으로 볼 수도 있고 이유의 뜻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이걸 때 동시상황으로 본다면 햄릿은 that 이하를 깨달았을 때 복수하는 행위를 멈췄다는 뜻이 되는 거고요. 이걸 이유로 본다면 햄릿은 that 이하를 깨달았기 때문에 복수하는 행위를 멈췄다는 뜻이 됩니다. 결국 햄릿은 that 이하를 깨닫고 복수하는 행위를 멈췄어요. that 이하에서는 만약에 if 이하라면
즉 자기가 그 왕을 죽이는데 while he was praying, 왕이 기도하는 동안에 그를 죽인다면 클라우디우스의 영혼은 천국으로 갈지도 모른다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자, 햄릿은 클라우디우스가 혼자 있는 걸 발견했어요. 게다가 기도하느라고 주위에 신경을 쓰지 못하고 있어요. 복수를 하기에 절호의 기회입니다. 그런데 햄릿은 복수를 실행에 옮기지 못하고 있어요. 왜? 클라우디우스가 기도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기도는 회개와 속죄의 의미가 있어요. 이 사람이 회개하고 속죄받은 순간에 이 사람을 죽인다면 이 흉악한 범죄자의 영혼이 지옥에 떨어지지 않고 천국으로 갈까봐 복수의 행위를 다시 뒤로 미루고 있는 겁니다. A villain kills my father, and for that I do this same villain sent to heaven, he mused. 어떤 악당이 내 아버지를 죽인다. 그런데 그 대가로 어떻게 하겠다는 건데요. 다음 문장에서는 sent to heaven이 동사고 this same villain이 목적어입니다. 도치가 되어 있는 거예요. 어떤 악당이 내 아버지를 죽인다. 그런데 그 대가로 나는 이 악당을 천국으로 보낸다. 이때 do는 send와 연결되면서 보낸다는 말을 강조하고 있어요. 자, 이 문장은 원문 그대로를 인용한 건데요. 햄릿이 스스로 자문하고 있는 겁니다. 간단히 말하면 아버지를 죽인 원수를 천국으로 보내주는 게 맞는 일이냐 이 얘기죠.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면서 햄릿이 곰곰이 생각했어요. He decided to wait for a moment when the king was about some act that has no relish of salvation in it. 햄릿은 웬 이하와 같은 순간을 기다리기로 결심했어요. 어떤 순간이냐면 그 왕이 that 이하와 같은 행위, 즉 그 행위 안에는 구원의 기미가 no, 전혀 없는 행위, 그런 행위에 종사하는 그런 순간을 기다리기로 결심했다는 겁니다. 햄릿은 클라우디우스가 기도하는 동안에 그를 처치하면 그의 영혼이 천국에 갈까봐 고민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는 다른 순간을 기다리기로 합니다. 지금처럼 기도하면서 회개하는 순간이 아니라 클라우디우스가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을 정도의 악행을 저지르는 순간에 그를 처단함으로써 그의 목숨뿐 아니라 영혼까지도 파멸시키고자 하는 겁니다. 하지만 이유가 어떻게 되었든 햄릿의 복수는 또다시 실행에 옮기지 못하고 지연되고 있습니다. Queen Gertrude summoned Hamlet to her private chamber to scold him. 거트루드 왕비는 햄릿을 소환했어요. 불렀다는 얘기죠. 어디로? 자신의 개인적인 매실로. 왜? 햄릿을 꾸짖기 위해서. 연극 공연을 하게 해서 평지풍파를 일으켰으니까 그것을 꾸짖으려고 햄릿을 불렀다는 겁니다. But Hamlet turned the tables, forcing her to look into her own soul. 하지만 햄릿은 판세를 뒤집었어요. forcing, 분사구문의 때 동시상황입니다. 어머니인 거트루드에게 강요하면서 판세를 뒤집었어요. 왕비가 자신의 영혼을 들여다보도록 강요하면서 야단을 치는 사람과 야단을 맞는 사람의 위치가 바뀐 겁니다. Mother, you have my father much offended, he declared. 자, 여기는 도치가 된 문장인데요. have offended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어머니, 당신은 나의 아버지를 많이 모욕했습니다. 라고 햄릿이 단언했어요. 어머니는 아들을 꾸짖기 위해서 햄릿을 불렀지만 햄릿은 오히려 어머니의 부정한 면을 들춰내면서 어머니를 꾸짖고 있습니다. During their confrontation, Hamlet noticed something stirring behind the heavy tapestry. 두 사람의 대치가 있는 동안에 햄릿은 알아차렸어요. 다음에 something은 동사 noticed의 목적어고요. stirring 이하는 그 목적어의 상태를 설명하는 목적 보호입니다. 햄릿이 무언가가 두꺼운 벽걸이 휘장 뒤에서 꿈틀거리며 움직이는 것을 알아차렸다는 겁니다. Suspecting it was the king, he drew his sword and plunged it through the fabric, crying, "A rat! Dead for a ducat, dead!" suspecting 분사구문인데요. 여기서는 분사구문의 때 동시상황으로 볼 수도 있고 이유로 볼 수도 있습니다. 먼저 때 동시상황으로 본다면 that 이하인 것을 의심하면서 이렇게 되겠고요. 분사구문의 이유로 본다면 that 이하인 것을 의심하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데 that 이하인 것을 의심해서 이렇게 하면 두 개 뜻이 대충 합쳐집니다. 그러면 뭘 의심하느냐? 벽걸이 뒤에서 움직이는 그 무언가가 왕이라고 의심을 했다는 건데요.
여기서 왕은 클라우디우스입니다. 그러니까 햄릿은 어머니의 침실에 클라우디우스가 숨어 있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렇게 의심을 해서 주어인 햄릿은 자기의 칼을 뽑아서 그 칼을 The Fabric, 천이나 직물인데 여기서는 벽걸이 휘장을 가리키고 있어요. 벽걸이 휘장을 관통해서 찔러 넣었어요. Crying 역시 분사구문의 때 동시상황입니다. 칼을 찔러 넣으면서 소리쳤어요. 쥐다. 데드는 죽었다는 거죠. The cat는 옛날 금화 단위니까 the cat는 금화 한 입 정도 되겠죠. for는 무엇을 대가로 이런 뜻인데 for the cat는 돈을 걸고 장담하건대 같은 도박적인 확언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찌른 사람을 쥐새끼라고 표현하면서 이놈이 죽었다는 거에 대해서는 내가 돈을 걸어도 좋을 정도로 확실하게 죽었다는 얘기입니다. 자, 햄릿은 휘장 뒤에서 꿈틀거리는 사람이 자기 삼촌인 클라우디우스인 줄 알았어요. 그 삼촌이 어머니의 침실에서 숨어 있다고 생각하니까 아주 역겨웠던 거예요. 그래서 햄릿은 칼을 뽑아서 그 삼촌을 칼로 찔렀다고 생각했고 드디어 자신의 복수가 이루어졌다고 생각을 해서 일종의 승리의 함성을 지르고 있는 겁니다. To his surprise, it was not Claudius, but the meddling Polonius who fell dead. 놀랍게도 it, who. 자, 이거는 that 이하는 바로 다름 아닌 it 이하다라는 강조 구문인데요. 이때 it 이하가 사람인 경우에는 that 대신에 who를 씁니다. 그래서 오늘 문장에서는 who 이하는 바로 it 이하다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건데 it 이하에서는 not but가 있어요. not A but B는 A가 아니라 B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who 이하 쓰러져 죽은 사람은 클라우디우스가 아니라 참견하기 좋아하는 폴로니어스였어요. 햄릿은 복수를 한다고 사람을 찔렀는데 복수의 대상인 클라우디우스가 아니라 엉뚱한 폴로니어스를 죽였다는 겁니다. Hamlet showed no remorse, calling him a wretched, rash, intruding fool. 햄릿은 후회나 양심의 가책을 보이지 않았어요. 후회하거나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기색이 전혀 없었다는 겁니다. calling, 분사구문의 때 동시상황인데요. call A, B는 A를 B라고 부르는 거예요. 후회하는 기색을 보이지 않으면서 그 폴로니우스를 비열하고 경솔하며 참견하기 좋아하는 바보 같은 놈이라고 불렀다는 겁니다. 자, 햄릿은 자기의 오해로 말미암아 엉뚱한 사람을 죽였어요. 이건 누가 뭐래도 미안해야 하는 거죠. 그런데 햄릿은 미안해하지 않고 오히려 죽은 사람을 욕하고 있어요. 살인이라는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하고 있는 겁니다. 햄릿의 사람에 대한 증오는 도를 넘어서 원래 목적인 복수에서 한참을 벗어나고 있는 겁니다. He then showed his mother 2 portraits, one of her noble first husband and one of the mildewed heir, Claudius. 그리고 나서 햄릿은 그의 어머니에게 2개의 초상화를 보여줘요. 그 초상화들은 어머니의 고귀한 첫 번째 남편의 초상화와 곰팡이 핀 곡식의 이삭인 클라우디우스의 초상화였어요. 햄릿이 어머니에게 보여준 것은 전 남편과 현 남편의 초상화 2개였어요. 그런데 전 남편인 햄릿의 아버지에게는 고귀한이라는 표현을 썼고 현재 남편인 클라우디우스에게는 곰팡이 핀 이삭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자, 이 말은 원문 그대로를 인용한 건데요. 원래 원문은 성경에 비유해서 온 표현입니다. 곰팡이 핀 이삭이라는 것은 건강한 곡식도 썩게 만드는 쓸모없는 이삭이에요. 햄릿은 이렇게 극명하게 대조가 되는 초상화 2개를 보여주면서 어머니에게 당신의 선택이 얼마나 추악한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As his anger peaked, the ghost appeared once more, visible only to Hamlet, reminding him of his almost blunted purpose. 햄릿의 분노가 최고조에 이르렀을 때 유령이 한 번 더 나타났어요. 자, 다음에 visible 이하는 주어인 the ghost의 상태를 설명하는 보어입니다. 유령이 나타났는데 오직 햄릿에게만 보이는 상태로 나타난 거예요. 다음에 reminding, 분사구문의 때 동시상황입니다. 그런데 remind A of B는 A에게 B를 상기시키는 거예요. 유령이 나타나면서 햄릿에게 그의 거의 무뎌진 목적을 상기시켰다는 겁니다. 방금 얘기했듯이 햄릿의 원래 목적은 클라우디우스에게 복수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햄릿은 분노에 사로잡혀서 닥치는 대로 칼을 휘두르는 파괴자의 모습이에요. 이때 유령이 나타나서
네 복수의 본질에서 벗어났다고 얘기를 해주면서 원래 가지고 있던 복수의 본질에서 흐트러지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Gertrude, seeing Hamlet talk to the empty air, was convinced of his madness. seeing 분사구문인데요. see나 hear 다음에 명사와 동사의 원형이 오면 명사가 동사하는 것을 보거나 듣는 거예요. 거트루드 왕비는 햄릿이 빈 허공을 향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서 햄릿의 광기를 확신했어요. 자, 유령이 나타나는데 햄릿에게만 보여요. 유령의 모습을 보지 못하는 거트루드 왕비는 햄릿이 허공에다 대고 혼잣말을 한다고 생각을 해서 아, 얘가 정말로 미쳤구나 라고 확신하게 됐다는 겁니다. Hamlet begged her to repent and stay away from Claudius's bed. 햄릿은 거트루드 왕비에게 간청했어요. 첫째, 회개하고 둘째, 클라우디우스의 침대를 멀리하라고. 침대를 멀리하라는 것은 클라우디우스와 잠자리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He then dragged Polonius's body away, knowing this blood would change everything. 그리고 나서 햄릿은 폴로니우스의 시신을 멀리 떨어진 곳으로 질질 끌고 갔어요. knowing 분사구문이죠. 때 동시상황입니다. 시신을 질질 끌고 갈 때 that 이하라는 거는 알고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이 피가 모든 것을 바꾼다는 건데 would 상상하면 일의 결과로 뭐뭐일 것이다 라는 일종의 추측이에요. 크게 오해를 해서 충동적으로 폴로니우스를 죽인 햄릿은 자기가 저지른 이와 같은 행동으로 말미암아 모든 상황이 송두리째 바뀔 거라는 것을 예감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Claudius, now terrified, ordered Hamlet to be sent to England immediately, secretly planning to have him executed there. 여기 now terrified는 주어인 클라우디우스의 상태를 설명하는 보어입니다. 클라우디우스가 이제는 겁에 질린 채로 ordered, 명령을 했어요. 다음에 햄릿은 ordered 목적어고요. to 이하는 그 목적어의 상태를 설명하는 목적 보어입니다. 목적 보어에서 be sent는 보낸다는 send의 수동태죠. 클라우디우스가 명령을 내려서 햄릿이 즉시 잉글랜드로 보내지도록 했다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영국으로 보냈다는 거죠. 다음에 planning은 분사구문의 때 동시상황, 명령을 하면서 비밀리에 계획을 하고 있었어요. 다음에 have가 나왔는데요. get나 have 다음에 명사 그리고 과거 분사가 나오면 남을 시켜서 그 명사가 과거 분사가 되도록 하는 겁니다. 과거 분사에는 수동의 뜻이 있는 거죠. 이렇게 자기가 직접 하지 않고 남을 시킨다는 뜻으로 get나 have를 사역동사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여기서 핵심은 자기가 직접 하지 않고 남을 시킨다는 겁니다. 클라우디우스는 남을 시켜서 햄릿이 그곳 영국에서 executed, 처형한다는 execute의 과거분사로 수동의 의미가 있어요. 즉, 처형을 당하게 한다는 건데 간단히 말해서 남을 시켜서 햄릿을 죽이겠다는 겁니다. 자, 햄릿은 폴로니우스를 클라우디우스인 줄 알고 죽였어요. 이 사건은 햄릿이 언제든 클라우디우스를 죽일 의도가 있다는 것을 드러낸 거예요. 클라우디우스는 당연히 공포를 느꼈겠죠. 겁에 질린 클라우디우스가 햄릿을 먼 타국으로 보내놓고 사람을 시켜서 거기서 죽임으로써 자신의 우환거리를 제거하려고 했다는 겁니다. While Hamlet was away, a new tragedy struck Elsinore. 햄릿이 멀리 떨어진 곳에 was 있는 동안 새로운 비극이 엘시노 성을 감타했어요. 또 다른 비극이 일어났다는 거죠. Ophelia, crushed by the death of her father and the cruelty of her lover, lost her mind. 여기 crushed 이하는 주어인 오피리아의 상태를 설명하는 보어입니다. 오피리아가 첫째, 자기 아버지의 죽음과 둘째, 자기 연인의 잔인함으로 인해서 crushed, 정신이 짓눌린 상태가 됐어요. 이런 상태가 돼서 오피리아는 lost her mind, 미쳐버렸어요. 아버지가 죽었는데 아버지를 살해한 사람이 자기가 사랑하던 연인이었고 그 이전에 그 연인은 이미 자기를 버렸어요. 아버지와 연인을 동시에 잃은 오피리아가 정신적 충격을 감당하지 못해서 미쳐버린 겁니다. She wandered the court, singing haunting snatches of old songs and handing out symbolic flowers, rosemary for remembrance, pansies for thoughts. 오피리아는 궁전을 패회했어요.
다음에 singing, handing 둘 다 분사구문입니다. 이번에도 때 동시 상황이에요. 오피리아가 궁전을 배회하면서 첫째, 옛날 노래의 섬뜩한 구절들을 노래하면서 둘째, 상징적인 꽃들을 나눠주었어요. 어떤 꽃들이냐 하면 기억을 위한 로즈마리와 생각을 위한 펜지였어요. 자, 이 부분은 셰익스피어 시대의 꽃말을 활용한 명장면인데요. 로즈마리의 꽃말은 기억이나 추억인데요. 나를 잊지 마세요라는 의미로 장례식이나 결혼식에서 당시에 사용됐습니다. 이러한 의미가 장례식에 국한되지 않고 죽은 사람을 기억해라, 약속을 잊지 말아라, 과거의 진실을 마음에 새겨라 이런 의미로도 많이 사용이 됐어요. 그러면 이 장면에서 로즈마리가 상징하는 것은 명확하게 드러나죠. 기억해야 할 죽은 사람 중에는 오피리아의 아버지뿐 아니라 독살당한 햄릿의 아버지도 들어가 있어요. 이러한 과거의 진실을 마음에 새기라는 겁니다. 다음에 펜지의 꽃말인 사색이나 생각은 프랑스어의 빵세에서 유래된 말인데요. 일반적으로는 당신을 생각하고 있어요 라는 의미를 담고 있지만 여기서는 깊이 생각해라, 내 양심과 진실을 돌아보라 이런 지적이고 도덕적인 요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오피리아는 이성의 언어를 잃은 대신에 상징의 언어로 진실을 말하고 있어요. 여기 등장하는 인물 중에서 가장 이성적인 메시지를 말하는 인물은 미친 오피리아라는 역설이 드러나는 장면입니다. Her brother, Laertes, returned from France, fueled by a burning desire for revenge. 오피리아의 오빠인 레얼티스는 프랑스에서 돌아왔어요. 다음에 fueled 이하는 주어인 오빠 레얼티스의 상태를 설명하는 보어입니다. 레얼티스가 프랑스에서 돌아왔을 때 상태가 복수를 위한 타오르는 욕망에 fueled, 자극하거나 부채질한다는 fuel의 수동태입니다. 복수하려는 타오르는 욕망에 자극이 됐다는 거니까 복수하려는 욕망에 불타올랐다는 건데 원래 레어티스의 분노는 클라우디우스를 향하고 있었어요. 클라우디우스가 자기 아버지의 죽음에 책임이 있다고 생각을 해서 군사를 이끌고 와서 클라우디우스를 위협하고 있었습니다. Claudius, ever the manipulator, steered Laertes' anger toward Hamlet. 클라우디우스는 언제나 책략가예요. 즉, 늘 책략을 꾸미기 좋아하는 모사꾼인 클라우디우스는 레어티스의 분노를 햄릿을 향해서 방향을 돌려놨어요. 클라우디우스가 교묘한 말재간으로 레어티스에게 나는 원래 네 편이었고 네 아버지를 죽인 당사자는 햄릿이라고 그 분노가 햄릿을 향하도록 방향을 돌려놨다는 겁니다. Their plotting was interrupted by the queen, who brought news of a drowned Ophelia. 그들의 음모는 왕비에 의해서 was interrupted, 중단시킨다는 interrupt의 수동태, 중단됐어요. 그런데 그 왕비는 drowned, 익사한 오피리아에 대한 소식을 가지고 왔어요. 두 사람이 음모를 꾸미고 있는 동안에 왕비가 오피리아가 익사했다는 소식을 가지고 왔다는 겁니다. While reaching to hang a garland on a willow tree, she had fallen into the water. 자, while 다음에 ing형이 나오면 그 사이에 주어와 비동사가 생략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녀가 버드나무 위로 꽃다발을 걸기 위해서 손을 뻗는 동안에 오피리아는 물속으로 떨어졌어요. 빠졌다는 건데요. 시제가 had pp, 과거 이전의 과거를 나타내는 대과거입니다. 오피리아가 빠진 것은 지금의 상황 이전에 일어난 일이에요. 그런데 버드나무라는 것은 문학에서 버림받은 사랑이나 슬픔을 상징합니다. 오피리아가 꽃다발을 버드나무에 걸려고 했다는 것은 자신의 깨어진 사랑과 슬픔을 자연에 되돌려주려고 했던 무의식적인 행위로 해석됩니다. Her clothes, heavy with their drink, pulled her down from her melodious lay to a muddy death. 자, heavy with their drink는 주어인 her clothes의 상태를 설명하는 보어입니다. 오피리아의 옷들이 그 옷들의 마심으로 인해서 무거워졌어요. 옷이 물에 젖어서 무거워졌다는 얘기인데 원작에서는 이렇게 수사적인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쨌든 그렇게 무거워진 옷들이 그녀의 아름답게 울리는 노래에서부터 진흙투성이의 죽음으로 그녀를 pull down, 아래로 끌어당겼어요. 오피리아는 물에 빠져서도 노래를 흥얼거리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차츰 물속으로 가라앉은 건데 셰익스피어의 표현으로는 노래하는 그녀를 옷이 죽였어요.
여기서 옷이 그녀를 끌어내렸다는 것은 단순히 중력의 힘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운명의 힘을 동시에 상징하고 있는 겁니다. Laertes wept for his sister, while Claudius prepared a deadly trap. 레어티스는 자신의 여동생을 위해 애도하면서 울었는데 반면에 클라우디우스는 치명적인 함정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여기서 클라우디우스의 잔인한 인성이 드러나는데요. 클라우디우스는 자신의 우환을 제거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슬픔을 철저하게 이용하고 있는 겁니다. He proposed a fencing match where Laertes would use a poisoned blade and a cup of poisoned wine would be kept as a backup. 클라우디우스는 펜싱 경기를 제안했는데 그 경기에서 레어티스는 독이 묻은 칼날을 사용하게 될 거예요. 펜싱 경기를 제안하면서 칼날에 독을 묻히고 시합하라고 고안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독이 들은 와인의 한 컵이 be kept, 갖추어둔다는 keep의 수동태죠. 하나의 예비책으로서 갖추어질 거예요. 자, 클라우디우스는 레어티스의 손으로 햄릿을 죽일 계책을 짰어요. 펜싱 시합을 할 때 칼에다 독을 묻히게 하고 만에 하나 그 계획이 실패했을 경우를 대비해서 와인에도 독을 타서 준비해 두었다는 겁니다. Hamlet secretly returned to Denmark and encountered two gravediggers. 자, 이 문장은요. 햄릿이 주어, returned가 동사 1번, encountered가 동사 2번의 구조입니다. 햄릿이 비밀리에 덴마크로 돌아와서 두 명의 무덤 파는 사람들을 마주쳤어요. 자, 무덤 파는 사람이라는 게 무덤을 파는 인부들을 얘기하는 건데 이 사람들은 죽음을 일상적으로 대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판 무덤으로 들어가는 거는 왕이든 귀족이든 노예든 귀천이 없어요. 셰익스피어가 이 장면에서 무덤 파는 인부들을 등장시킨 것은 죽음이라는 추상적인 개념을 현실적인 구체적 행동으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As they tossed up bones, Hamlet reflected on the equality of death. 그 인부들이 뼈를 위로 던지는 동안 햄릿은 죽음의 평등함을 곰곰이 되새기고 있었어요. 햄릿이 생각하는 죽음의 평등함은 단순히 누구나 다 죽는다는 사실이 아니에요. 지위고하나 귀천을 막론하고 사람은 누구나 죽는 건데 한 줌의 권력을 위해서 이렇게까지 추악하게 싸워야 하는가 하는 당시 상황에 대한 짙은 회의가 같이 들어있는 겁니다. He picked up a skull that had been in the earth for 23 years. 햄릿은 해골 하나를 집어들었는데 그 해골은 23년 동안 땅 속에 빈, 비동사의 뜻 이다, 있다, 되다 중 있다의 뜻입니다. 23년 동안 땅 속에 있었다는 얘기인데 시제가 had pp, 과거 시점에서 이야기하는 현재 완료입니다. 지금 과거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그때 시점에서는 현재라는 거죠. 자, 현재 완료는 과거의 상황이나 사건에서 비롯된 현재까지의 지속성을 강조하는 용법이에요. 그 해골이 23년 전부터 지금까지 쭉 땅속에 있었다는 겁니다. It was Yorick, the king's jester who had carried Hamlet on his back as a child. 그 해골은 요릭의 해골이었는데 요릭은 왕의 광대였고 그 광대는 햄릿이 어린아이였을 때 자기의 등 위에 업었었어요. 시제는 had pp, 과거 이전의 과거를 나타내는 대과거입니다. 그 당시 시점보다 더 이전에 일어난 일인 거죠. 햄릿이 무덤을 파는 사람들을 지켜보다가 해골 하나를 발견했어요. 그런데 그 해골은 햄릿이 어렸을 때 자기를 업고 다니던 요릭이라는 광대 해골이었다는 겁니다. 자, 해골은 죽음을 뜻하죠. 그런데 그 죽음은 자신의 어린 시절과 연관이 돼 있어요. 이로써 햄릿은 죽음이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자신과도 깊이 연관이 돼 있는 현실임을 깨닫게 됩니다. Alas, poor Yorick, he lamented, realizing that even the greatest men eventually become dust. 슬프도다 불쌍한 요릭이요. 햄릿이 탄식했어요. realizing 분사구문인데요. 여기서는 때 동시 상황일 수도 있고 이유로 볼 수도 있어요. 동시 상황으로 보면 that 이하를 깨달음과 동시에 탄식을 했다는 거고 이유로 본다면 that 이하를 깨달았기 때문에 탄식이 나왔다는 말이 됩니다. 어느 쪽이 됐든 햄릿은 that 이하의 사실을 깨닫고 탄식했어요. 그럼 뭘 깨달았느냐? 심지어 가장 위대한 man, 사람, 어른, 남자 중에 사람의 뜻입니다. 가장 위대한 사람조차 결국은 먼지가 된다는 것을 깨달은 겁니다. 사람이 죽어서 먼지가 된다는 것은 성경적인 은유인데요. 햄릿은 요릭 개인의 죽음에서부터 가장 위대한 사람에게까지 죽음의 영역을 확장함으로써
죽음이 보편적인 진실임을 다시 한번 각성하고 있는 겁니다. The funeral procession for Ophelia arrived, and Hamlet was shocked to learn of her death. 오피리아를 위한 장례 행렬이 도착했어요. 그러자 햄릿은 was shocked, 충격을 준다는 shock의 수동태죠. 햄릿이 충격을 받았는데 다음에 to learn 이하는 부정사의 부사적용법 중에서 원인이나 이유를 나타냅니다. 햄릿이 충격을 받은 이유가 오피리아의 죽음을 알게 되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 햄릿에게 죽음이라는 거는 지금 현실과 추상적 관념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요릭의 죽음에서 보편적인 죽음이라는 개념을 떠올리는 순간 다시 오피리아의 장례 행렬이 나타나서 죽음은 추상적인 관념의 벽을 깨고 다시 현실로 다가오고 있는 겁니다. When Laertes leaped into the grave, Hamlet jumped in after him, shouting, I loved Ophelia! 40,000 brothers could not make up my sum! 레얼티스가 무덤 안으로 뛰어들었을 때 햄릿이 그의 뒤를 따라 뛰어들었는데 shouting, 분사구문의 때, 동시상황, 뛰어들면서 소리쳤어요. 나는 오피리아를 사랑했어. 40,000 brothers, 4만 명의 형제들이 내 사랑의 합계를 메우지 못할 거야. 오빠가 4만 명이 있어도 내 사랑에 미치지 못할 거라는 거죠. 레얼티스가 무덤으로 뛰어드는 장면은 슬픔이 과잉돼서 폭발되는 장면인데요. 여기에 이어지는 햄릿의 대응은 오바가 더 심하죠. 이런 감정의 과잉들은 두 사람의 감정이 슬픔을 넘어서 통제 불능의 상태가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Later, Hamlet told Horatio how he had escaped the king's plot on the sea. 나중에 햄릿은 호레이시오에게 말했어요. 어떻게 자기가 바다에서 왕의 음모를 벗어났는지. 시제는 had pp, 과거 이전의 과거를 나타내는 대과거입니다. He had replaced the letter carrying his death warrant with one ordering the execution of Rosencrantz and Guildenstern. 자, 이 부분이 어떻게 해서 왕의 음모를 벗어났는지에 대한 설명인데요. 여기서 the letter는 동사 replace된 목적어고 carrying 이하는 그 목적어의 상태를 설명하는 목적 보호입니다. 그런데 다음에 one도 목적어고 ordering 이하가 그 목적어의 상태를 설명하는 목적 보호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목적어와 목적 보호가 두 개씩 있는 건데요. 이 두 개가 replaced with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replace A with B는 A를 B로 교체하는 겁니다. 햄릿이 자기의 death warrant, 죽음의 영장이니까 상형 집행장인데요. 살형 집행장을 담고 있는 편지를 로젠크랜츠와 길든스턴 두 사람의 처형을 명령하는 편지로 바꿔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이 잉글랜드까지 햄릿과 동행을 했고 잉글랜드 왕에게 클라우디우스가 보낸 편지에는 햄릿을 죽이라는 내용이 있었지만 햄릿이 이 편지를 가지고 간 두 사람을 처형하라는 명령으로 바꿔놓은 겁니다. 덴마크가 영국에게 명령을 내린다는 것은 약간의 과장이지만 햄릿이 기지를 발휘해서 자기는 죽음을 면하고 다른 사람을 죽였다는 겁니다. He felt no guilt, for they did make love to this employment. 햄릿은 죄책감을 전혀 느끼지 않았어요. for, 앞의 말에 대한 이유를 설명합니다. 왜 죄책감을 느끼지 않았느냐 하면 그 두 사람이 이 임무에 애착을 가지고 열심히 했기 때문이라는 건데 여기 did가 들어가서 그 말을 강조하고 있어요. 먼저 이 두 사람이 누구냐면 클라우디우스의 명령을 받고 햄릿을 감시하던 학창시절의 옛 친구들이었어요. 햄릿은 그 당시에 자기가 감시당하고 있다는 것을 눈치채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얘네들이 영국으로 가는 햄릿과 동행할 때 분명히 자기를 해칠 어떤 음모가 있을 것이라고 햄릿이 짐작을 했던 거예요. 햄릿의 입장에서는 이들은 배신자이고 나아가서 자기가 살기 위해서는 이들을 희생시킬 수밖에 없다는 자신의 행위에 대한 정당화의 논리가 성립이 됩니다. 그래서 햄릿은 이들이 자기 대신에 죽는 것에 대해서 조금도 죄책감을 느끼지 않는 거예요. Now, Hamlet was ready for his final encounter, acknowledging that there's a divinity that shapes our ends. 이제 햄릿은 그의 마지막 대결을 할 준비가 되었어요. acknowledging, 분사구문의 때, 동시상황, 준비를 하면서 that 이하를 인정했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that 이하와 같은 신성한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 힘은 우리의 끝, 즉 운명을 결정짓는 힘이에요. 자, 마지막 순간을 준비하는 햄릿에게 사상적인 변화가 나타납니다.
스스로 모든 것을 통제하려고 했던 햄릿이 모든 것을 결정하는 신성한 힘의 존재를 인정한 겁니다. 이제야 비로소 햄릿은 자기가 스스로 모든 것을 통제하려는 의지에서 벗어나서 신성한 힘, 즉 신의 섭리에 모든 것을 맡기는 받아들이는 태도로 바뀌고 있어요. 햄릿의 이러한 변화는 단순한 체념이 아닙니다. 자기가 모든 것을 완벽하게 통제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해야만이 비로소 행동의 결단이 가능하다는 깨달음의 결과입니다. In the Great Hall, Hamlet accepted the challenge to fence with Laertes. 큰 연회장 안에서 햄릿은 레얼티스와 펜싱 시합을 하는 도전을 받아들였어요. 대연회장이라는 것은 왕실의 중요한 행사가 열리는 곳인데요. 여기서 결투를 벌인다는 것은 이 시합이 단순한 사적인 복수가 아니라 왕실 전체가 지켜보는 공식적 사건임을 의미합니다. I have shot mine arrow o'er the house and hurt my brother, he apologized. 마이는 현대 영어에서 나의라는 마이인데요. 고어에서는 모음 앞에서는 마이 대신에 마인을 썼어요. 내가 나의 화살을 o'er the house. o'는 over의 시적 축약형인데요. 영시에서 시의 운율을 맞추기 위해서 over 대신에 o'를 많이 씁니다. 지금 이 부분이 원문을 그대로 인용한 거라서 시적인 표현이 그대로 유지된 겁니다. 내가 내 집을 넘어서 화살을 쏘았다는 건데 조동사 have에 1번 shot, 2번 hurt 이렇게 연결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내 화살을 집을 넘어서 쏘는 바람에 내 형제에게 상처를 입혔다는 겁니다. 화살을 집 너머로 쏜다는 것은 일종의 비유적 관용어구인데요. 의도하지 않은 실수로 남한테 해를 끼친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햄릿이 사과를 했어요. 지금 햄릿은 레오티스의 아버지인 폴로니우스를 클라우디우스로 착각하고 죽인 것, 그리고 오피리아가 미쳐서 죽은 것에 대해서 사과하고 있어요. 역사적으로는 귀족들 사이에 결투를 하기 전에 이렇게 사과를 하는 것이 명예를 지키는 관습이었는데요. 아이러니한 것은 햄릿의 이 사과가 이미 클라우디우스와 레오티스가 준비한 치명적 함정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The duel began. 결투가 시작됐어요. 이 짧은 문장은 긴 설명이나 수식어 없이 단 3단어로 운명의 순간이 도래했음을 선언하면서 그게 긴장감을 극대화하는 문학적 장치예요. 자, 중세나 르네상스 시대의 결투라는 거는요, 명예를 건 공식적인 싸움이라서 법적으로도 인정을 받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결투는 공정한 결투가 아니죠. 레오티스의 칼에는 독이 발라져 있고 클라우디우스는 독이 든 술잔을 준비해 놨어요. 명예로운 결투라는 명분 아래 비열한 음모가 숨어 있는 겁니다. Claudius offered Hamlet poisoned wine, but Hamlet set it aside. 클라우디우스는 간접 목적어인 햄릿에게 직접 목적어인 독이 타져 있는 와인을 권했어요. 하지만 햄릿은 그 와인을 set aside, 옆으로 치워뒀어요. 역사적으로 연회나 결투에서 술을 권하는 것은 우정이나 스포츠맨십의 표시였어요. 하지만 여기서 그 술은 배신의 도구가 됩니다. 한마디로 호의로 포장된 해악이죠. Suddenly, Queen Gertrude drank from the poisoned cup to toast her son. 갑자기 거토르드 왕비가 자기 아들에게 건배하기 위해서 독이 들어있는 술잔에서 술을 마셨어요. 역사적으로 볼 때 결투하는 도중에 왕실 가족이 승자한테 건배하는 것이 공식적인 의례였어요. 그러니까 왕비의 이 행동은 햄릿을 승자로 미리 규정을 해놓고 지지와 사랑을 공개적으로 표현한 행동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컬하게도 바로 이 사랑의 행동이 그녀의 죽음을 초래하게 되는 거죠. 왕비의 이 비극적인 죽음은 클라우디우스의 계획이 완전히 빗나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정적 사건입니다. Gertrude, do not drink! The king cried, but it was too late. 거트루드, 마시지 말아요. 왕이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너무 늦었어요. 왕비가 술을 마셔버렸다는 거죠. 자, 이 장면은 클라우디우스의 절망과 공포뿐만 아니라 그의 딜레마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왕비는 술에 독이 들어있는지 몰라요? 물론 다른 사람들도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까 그 술을 마시지 말라고 강력하게 경고하면 자기가 술에 독을 탔다는 것을 인정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다고 아닌 척하고 가만히 있자니 사랑하는 아내가 죽게 생겼어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딜레마에 빠진 겁니다. 그런데 클라우디우스는 마시지 말라고 큰 소리로 외쳤어요. 어떤 동기에서 그런 말을 했는지 몰라도 이 말로 임해서 자신의 범죄가 만천하에 드러나게 됐어요. 게다가 그 경고는 이미 늦었어요. 클라우디우스는 아내도 잃고
자신의 범죄를 만천하에 드러나게 되는 최악의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다. In the heat of the match, Laertes wounded Hamlet with the poisoned foil. 시합의 열기 속에서 레얼티스는 독이 발린 펜싱 칼로 햄릿에게 상처를 입혔어요. 자, 여기 포일이라는 거는요, 끝이 뭉툭한 연습용 칼이에요. 역사적으로 펜싱이라는 거는 시인사의 스포츠로 여겨졌고 안전을 위해서 뭉툭한 칼을 사용했었어요. 그런데 여기다가 독을 발라놓으니까 스포츠용 도구가 살인 무기가 된 겁니다. 자, 이 칼을 레얼티스가 사용했다는 것은 클라우디우스의 음모에 레얼티스가 적극적으로 동참했다는 얘기가 됩니다. 어쨌든 햄릿은 이 칼에 발린 독 때문에 치명적인 상처를 입게 된 거예요. They scuffled and exchanged swords. Hamlet then wounded Laertes with the same lethal blade. 주어인 베이, 즉 햄릿과 레얼티스는 몸싸움을 하다가 칼이 바뀌었어요. 그리고 나서 햄릿은 그 똑같은 치명적인 칼날로 레얼티스에게 상처를 입혔어요. 그러니까 독이 발린 칼이 햄릿의 손에 들어가게 된 거죠. 레얼티스는 햄릿을 죽이려고 준비한 바로 그 무기로 자신이 치명상을 입었어요. 자기가 꾸민 악이 부메랑처럼 자신에게 돌아온 거죠. 이 장면은 임과응과와 같은 도덕적 정의를 상징할 뿐 아니라 햄릿과 레얼티스 두 젊은이가 모두 클라우디우스의 음모의 희생자임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The queen collapsed, crying, "The drink! I am poisoned!" 왕비가 쓰러졌어요. crying, 분사구문의 때 이유 중에 때 동시상황입니다. 왕비가 쓰러지면서 울부짖었어요. 그 술, I am poisoned. 자, 이 문장이 수동태죠? 나는 독에 당했어요. 클라우디우스의 음모에 왕비도 피해자가 됐습니다. Laertes, dying, confessed, "The king's to blame." 레얼티스는 dying, 역시 분사구문의 때 동시상황입니다. 레얼티스가 죽어가면서 고백했어요. The kings는 king is죠. 이 to blame은 책임이 있어서 비난받아 마땅하다는 뜻입니다. 왕비의 죽음에는 클라우디우스가 책임이 있다는 거죠. 레얼티스는 생의 마지막 순간에 진실을 말하고 있어요. To blame이라는 표현은 법적이고 도덕적인 책임을 모두 함축하고 있는데요. 레얼티스의 이 한마디로 클라우디우스의 모든 음모, 즉 선왕 살해, 왕위 천탈, 거트루드와의 결혼, 햄릿에 대한 암살 시도, 이런 것들이 모두 공개가 되는 겁니다. 기독교적으로 보면 레얼티스는 이 마지막 한마디로 진실을 말함으로써 도덕적 회복을 이루어서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또한 레얼티스의 이 고백은 햄릿에게 더 이상 주저할 이유가 없는 명백한 정당성을 부여하며 최종 복수의 도덕적 기반을 마련해 줍니다. Filled with final strength, Hamlet stabbed Claudius with the poisoned sword and forced him to drink the wine. 자, 문장 구조를 먼저 볼까요? 햄릿이 주어, 동사 1번이 stabbed, 동사 2번이 forced이고 앞에 filled 이하는 주어인 햄릿의 상태를 설명하는 보어입니다. 햄릿은 마지막 힘이 채워진 상태예요. 마지막 남은 힘을 모두 발휘했다는 뜻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햄릿이 클라우디우스를 찔렀는데 독이 발려진 칼로 찔렀고 그리고는 클라우디우스에게 강요했어요. 그 독이 든 술을 마시라고. 자, 이 장면에서 햄릿은 복수를 더 이상 망설이지 않습니다. 고민하는 사색가가 아니라 행동하는 실천가가 된 겁니다. 이 극의 구성으로 보면 햄릿의 이 행동은 극 전체를 관통하던 복수의 테마가 마침내 완성되었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한 구도 속에서 작가는 지연된 정의도 결국 실현된다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거예요. Justice was served. 정의가 was served, 실행하거나 집행한다는 serve의 수동태죠. 정의가 실현되었어요. 이 짧은 문장은 이 극 전체의 도덕적 결산입니다. 자, 정의는 실현되었는데 햄릿에서 이 정의는 복잡하고 비극적이에요. 클라우디우스는 죽었지만 왕비, 레어티스, 오피리아, 폴로니우스, 그리고 햄릿의 학창시절 친구 2명과 햄릿 자신까지 총 8명이 죽었어요. 여기서 이것이 과연 진정한 정의인가라는 질문이 나옵니다. 햄릿은 복수는 정의인가라는 바로 이 질문을 탐구하는 작품입니다. 악을 응징하는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무고한 사람이 희생되어야 하는가? 정의와 복수의 차이는 무엇인가? 정의가 실현되었다는 이 짧은 문장으로 작가는 독자들에게
깊은 윤리적 성찰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As Hamlet lay dying in Horatio's arms, he begged his friend to tell his story. 햄릿이 호레이시오의 팔 안에서 누워 있는데 dying 분사구문의 때 이유 중에 때 동시상관입니다. 햄릿이 호레이시오의 팔에 안겨 죽어가는 동안 햄릿은 자신의 친구 호레이시오에게 자기의 이야기를 전해달라고 간청했어. 호레이시오는 햄릿에게 유일하게 진실한 친구이며 처음부터 끝까지 그의 곁을 지킨 인물입니다. 이 장면은 성경이나 종교 예술에서 자주 보이는 피에타, 즉 죽어가는 예수를 안고 있는 성모 마리아의 이미지를 연상시키는데요. 죽어가는 햄릿의 마지막 소원은 햄릿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줍니다. 그가 원하는 것은 복수의 완성도, 왕위도 아닙니다. 자신의 이야기가 올바르게 전해지는 것입니다. 전대적으로 말하면 자기 서사의 중요성이 그에게는 가장 중요했던 겁니다. 자신의 서사를 통해서 햄릿은 자신은 미친 것이 아니었고 그의 행동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었음을 후세에까지 알리고 싶어 하는 겁니다. 바꿔 말하면 햄릿의 마지막 소원은 진실을 알리는 것이었습니다. His final words were, "The rest is silence." 햄릿의 마지막 말은 나머지는 침묵이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자, 이 대사는 셰익스피어의 가장 유명하고 심오한 대사 중 하나인데요. 이 짧은 문장이 굉장히 많은 뜻을 담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의미는 문자 그대로 햄릿이 이제 더 이상 말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죽음이 그를 침묵시켰다는 겁니다. 둘째, 죽음 이후에 대해서는 아무도 말할 수 없다는 실존적 의미입니다. 셋째는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것들, 즉 고통, 진실, 삶의 의미에 대한 인정입니다. 햄릿은 평생 말과 사색의 사람이었지만 결국 모든 것이 침묵으로 귀결되는 것을 깨달은 겁니다. 넷째, 극장적 의미로 이 말 이후에 무대는 조용해지고 극이 끝납니다. 이 모든 것을 하나에 함축하고 있는 이 문장은 언어의 한계에 대한 통찰이기도 합니다. 때로는 침묵이 가장 웅변적이라는 말도 여기에서 기인합니다. 작가는 이 간결한 문장으로 햄릿의 여정을 마무리하며 독자와 관객에게 깊은 여운과 성찰을 남깁니다. Horatio whispered, "Good night, sweet prince, and flights of angels sing thee to thy rest." 호레이시오가 속삭였어요. 잘 자요, 다정한 왕자님. 천사들의 비행이 그대에게 그대의 안식을 노래하고 있어요. 자, 이 문장은 고전적인 장례 기원문인데요. 천사들이 노래하면서 그대를 안식으로 인도하기를 바란다는 뜻입니다. 다분히 기독교적인 천국의 이미지를 얘기하고 있는데요. 작가는 이 아름다운 대사로 비극적 결말에 위안과 초월의 가능성을 부여합니다. 햄릿의 육체는 죽었지만 그의 영혼은 천사들의 노래와 함께 평화로운 안식에 이를 것이라는 희망을 남깁니다. 이것은 극 전체를 관통했던 어둠과 고뇌에 대한 최종적 해방이며 독자와 관객들에게 슬픔 속에서도 아름다움과 위로를 느끼게 하는 셰익스피어의 탁월한 문학적 성취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